일도 아니고 그 돈 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사장된 완전히 거의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유일하게 살아남은 외국 회사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아메이나 여러분들이 아는 뉴스킨이에요. 예, 그런 회사들이 있고 한국계 회사들은 거의 뭐 전멸하다시피 이렇게 사장된 업종이었죠. 예, 그런데 이 애텀이라는 회사가 2009년에 나오면서 완전히 이제 좀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뭔가를 보여준다 그럴까요? 보여주는 회사라 그럴까? 그런 회사가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그런 이상한 일이 아니고 정상적인 유통의 한 분야다. 어, 그런데 그냥 단순한 유통이 아니고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기존 유통보다 이익이 되고 또 일을 해서 이걸 사업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하나의 직업으로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유통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회사가 애텀이라는 회사가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한국에. 2009년에 나왔어요, 이 회사가.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할 일이 아닌 그런 일이었는데 애터미를 기준으로 해서 이 회사를 기준으로 해서 애터미 전과 애터미 후 전후로는 아닙니다. 애터미 전에는 할 일이 아닌 그런 누구한테 소개도 안 되고 제품도 안 좋고 비싸고 그런데 애터미 이후로는 이 회사는 누구한테든지 권할 만하고 가치도 있고 명분도 있고 또 하는 사람들이 수입도 많은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유통으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2009년입니다. 2009년. 그래서 뭐가 정상이냐? 이 회사가 애터미가 정상적인 유통을 한다는 것은 유통이 뭐예요? 생산자가 생산한 제품, 유통회사가 하는 상품이 되겠죠. 이것을 소비자에게 전하는 게 유통인데 이 유통이 정상적이 되려면 제품이 정상이어야 돼요. 제품이 정상이란 뭐예요? 싸고 좋다. 대부분 네트워크 회사들은 생필품을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명품 루비통이나 샤넬은 취급을 해요, 안 해요? 그런 건 안 하죠. 대부분 생필품. 여러분이 일상생활에 늘 쓰는 생필품이 싸고 좋은 제품이나 상품을 가지고 취급하는 이게 정상이 되는 건데 처음으로 이제 그런 회사가 이제 애터미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회사가 그런 예, 어서 오십시오. 자, 그래서 2009년에 시작해서 작년 매출액이 국내 매출액이 1조 원. 그다음에 해외가 1조 원이 좀 안 되지만 1조. 그다음에 해외가 1조 4천억 해서 지금 약 15년 만에 국내 매출이 합해서 1조 4천억이 됐고 해외는 26개 나라에 진출이 돼 있어요. 26개. 그래서 예터미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글로벌. 사실 이제 글로벌이라는 게 쉽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중국에 하나 나갔다. 중국에만 나갔다 그러면 중국에 나간 회사 이렇게 막 얘기를 하지 그걸 글로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죠. 일본에 진출했다 그러면 일본에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글로벌이라고 하면 이제 상당히 많은 나라에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회사가 이제 26개의 나라에 나가서 국내보다도 해외 매출이 더 많은 글로벌 기업이 됐어요. 15년 만에. 그리고 어떤 기업도 사실은 이렇게 10년 좀 넘어서서 1조 이상의 매출을 올린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네트워크 회사뿐만이 아니고 일반 기업도 쉽지가 않아요. 그게 굉장히 힘든 일인데 이 회사가 무려 2조 이상의 매출을 올렸고 나간 나라들도 해외 나가는 26개 나라도 대부분 다 선진국, 중진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일본, 뭐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 캐나다, 동남아 거의 대부분. 그다음에 어 남미의 브라질, 뭐 멕시코, 콜롬비아, 뭐 이런 나라들, 그다음에 유럽 거의 다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EU를 하나로 쳐서 저게 26개예요. EU가 하나죠. 영국을 빼놓고는. 그래서 나라를 다 구분하면 상당히 많은 50개 이상의 나라에 지금 진출돼 있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나라, 애터미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나라가 26개고 EU를 하나를 쳐서 실제 소비자가 물건을 쓰는 것까지 감안하면 100개 이상의 나라에 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뭐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나 요새 한국 사람들 관광 많이 가더라고요. 조지아라고 굉장히 이렇게 그 그리스 위에 있는 나라들인데 거기도 가면은 제품을 쓸 수 있습니다. 이제 법인은 없지만 그리고 올해 지금 예정돼 있는 나라가 모로코. 모로코 아세요? 모로코는 아프리카 북부에 있죠. 예, 북부에 있어서 모로코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다음에 어쩌면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는 생소하죠. 아프리카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나이지리아입니다. 자원이 많고요. 근데 모로코는 이제 중동 아랍 민족이 사는 나라예요. 이집트처럼. 근데 이제 그 좀 다르죠. 그러니까 아프리카라도 그 나라에 지금 이제 거의 확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남미의 칠레를 올해 이제 나가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이제 여기 지금 이제 우리 애터미의
본부장님이 한 분 계시는데 너무 열심히 하셨고 칠레 이제 뿌리를 내려서 칠레. 근데 남미에서는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사실은 이제 칠레입니다. 강국은 브라질이지만 어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전 세계에 지금 진출을 하고 있고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해외에 26개 나라도 다 소비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애터미 사업이 뭐냐?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애터미 사업은 무슨 사업이냐 하면은 이 소비자들이 애터미 제품을 써보고 싸고 좋다. 이게 내가 사업을 하든 안 하든 이건 써볼 만하다. 그건 써야 되겠다. 그런 제품이란 판단이 드는 사람들이 자기만 쓰면 소비자고 내가 주변에 알려서 내가 소비자를 만들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유통을 해야 되겠다. 그럼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죠? 그 사업자 이게 이제 일반 유통하고 다른 점이에요. 일반 유통 할인점이나 백화점이나 여러분 뭐 쿠팡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직원들은 있어도 따로 사업자라는 건 없어요. 그 회사랑 같이 무슨 사업을 한다 없죠. 그런데 애텀이라는 회사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네트워크 회사가 거의 애텀이밖에 없으니까 그냥 애텀이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 이 애터미 회사에서는 여러분이 제품을 써보고 내가 이 회사와 같이 애터미와 같이 이 유통업을 같이 하겠다. 그러면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같이 한다는 게 뭐예요? 이 제품, 애터미 제품을 쓰는 사람을 내가 만들겠다. 소비자들을. 그것을 내 소비자다.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내 소비자다. 그래서 내가 소비자를 만들면 이 소비자들이 제품을 쓰면 매출이 일어나죠. 모든 유통에는 매출이 일어나야 이 회사가 존속을 합니다. 그럼 매출이 일어나면 뭐가 생겨요? 수입이 생기죠. 이 수입을 회사와 사업자가 애터미와 사업자가 나눠 갖는 거예요. 수입을. 그러니까 월급을 받거나 물건을 하나 팔아서 얼마 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소비자를 뭉뚱그려서 만들면 여러분이 월 단위라든지 주 단위로 아니면 연 단위로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서 매출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수입이 나오는 일이다. 굉장히 단순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품을 써보고 이건 아니다 하면 사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제품을 써보고 이거는 내가 반드시 사업을 안 해도 써야 되겠다. 나한테 이익이 된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만 쓰면 소비자, 알리면 뭐예요? 사업자. 그 선택의 기준이 여러분한테 달려 있어요. 초이스는 내가 하는 거다. 누가 권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알아서 선택하는 거예요. 어, 저도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원래 전직이 은행원이었습니다. 은행원. 예. 은행원 같이 생겼죠? 딱 보기에도 그렇죠? 예. 지금 웃으시는 분은 이제 다 동의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은행원은 이제 또 달리 표현하면 쫀쫀하다 이렇게 이제 그렇죠. 제가 이제 SC 제일은행이라는 데를 다니고 있었어요. 예텀이 하기 직전에 전에 SC 제일은행은 옛날에는 제일은행이고 이제 지금은 IMF 때 스탠다드 차타도르 인수해서 이제 글로벌 금융회사가 됐는데 어쨌든 거기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애터미를 하게 됐는데 왜 이제 애터미를 하게 됐냐면 저는 이제 제가 은행을 그만두고 나서 은행에 뭐 세상에 이제 요새는 수명이 길어져서 옛날에는 직장을 다니다 정년퇴직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냥 뭐 집에서 쉬다가 돌아가시는 거죠. 별 문제가 없었죠. 한 70까지 살면. 그런데 지금은 이제 수명이 길어져서 항상 다 정년퇴직을 하건 명예퇴직을 한 다음에도 새로운 직업을 이제 찾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을 한 게 아니고 제 스스로 그냥 사표를 내고 그만두고 나서 이제 이 애터미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유가 있겠죠? 은행을 다니다가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지점장으로 연봉이 한 1억 정도 됐어요. 1억이 조금 안 됐어요. 9천만 원 좀 넘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지점장들이 한 1억 몇천 받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받고 있다가 제가 그러면 왜 그렇게 돈을 받는데 제법 많이 받았는데 그만두냐? 제가 이제 처음에 은행에 들어갈 땐 저도 젊은 나이였죠. 지금은 늙었지만 저도 20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있었어요. 저는 새해가 오면 어떨 때는 짜증이 약간 나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새해가 오면 기분 좋았어요. 올해 또 뭐 어떤 좋은 일이 생길까?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다. 근데 요새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새해가 떠오는 순간 한 살 더 먹었네. 아씨, 괜찮네. 어쨌든 저도 그런 20대가 있었는데 20대 후반에 제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은행에 들어갔어요. 대학교는 제가 고려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고려대학교를 나와서 은행에 이제 입학할 때 그때 제 희망은 뭐였냐면 은행에서 내가 열심히 근무해서 출세를 할까? 뭐 월급쟁이 가면 출세해봐. 그게 그거지만 어쨌든 은행원으로 잘 되면 내가 잘 살 거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제 주변에 보니까 아버지가 은행 뭐 임원이다. 그러면 상당히 잘 살더라고요. 은행장 그러면 엄청 잘 살고 그래서 은행원을 하면 잘 사는 거라는 게 머릿속에 약간 있었는데 20대 때는 조금 그런 생각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은행에서 내가 은행원으로 성공하면 잘 살 거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은행을 택해서 들어가서 열심히 근무를 했죠. 그래서
상당히 잘 나가는 은행원이었습니다. 상당히 잘 나가는 은행원.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못 믿겠다 이런 표정이신데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제가 잘 나갔어요. 그래서 뭐 잘 나갔다는 게 뭐냐? 일단 진급을 굉장히 빨리 했어요. 승급을. 그래서 제가 제 대학교 입행 동기가 360명 정도 됐어요. 그때는 은행원을 많이 뽑았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360명 중에서 항상 제가 첫 번째로 뭘 했겠어요? 승진을 했죠. 대리. 뭐 계장은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세월장 대리, 과장, 뭐 차장, 부지점장, 지점장, 혹은 이제 본사 팀장. 그 다음에가 이제 뭐냐하면 임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어쨌든 상당히 진급을 빨리 하고 또 어, 부서도 굉장히 좋은 데를 많이 다녔어요. 소위 이제 은행에서 부서가 좋은 데가 어디냐면 종합기획부, 국제부, 인사부라는 곳이 이제 은행의 꽃입니다. 세 부서가. 공무원들도 그런 게 있죠. 뭐 기재부라든지 뭐 외교통상부라든지 이런 게 있듯이 저도 이제 그런 세 개 부서를 다 거쳤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미국 지사에 나가서 LA 가서 주재원으로 한 4년 반을 또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 팀장도 했었고 그래서 누구나 저를 보면 은행원으로는 성공했다. 네가 이제 다음에 부행장을 하겠다. 조금 열심히 노력하면 이렇게 이제 인정을 받았는데 문제는 제가 느끼기에 제가 40대 중반이 되면서 뭘 느끼기 시작했냐면은 아니 근데 은행에서는 내가 열심히 정말 밤낮으로 일을 해서 잘 되고 있는데 왜 내 생활이 나아지질 않을까? 나아지는 건 좀 있었죠. 왜 내가 잘 살지를 못할까? 이런 제가 이제 퀘스천 마크가 생겼어요. 어, 뭐 집도 사고 뭐 애도 키우고 있고 어쨌든 그러니까 뭐 제가 20대 때보다는 나아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원하는 만큼 잘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연봉 1억인데 뭘 그러면 못 산다는 거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연봉 1억이 절대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그 돈 받으면서 한국에서 불평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연봉 1억을 받으면 월 한 500에서 600 정도 수준이 줍니다. 아, 그러니까 좀 많이 받을 때가 600만 원이고요. 보통 500만 원 나와요. 이것 띄고 저것 띄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 돈 가지고 저희 가족만 살면 저희 아내하고 제 애만 살면 그냥 뭐 큰 고생 없이 밥은 먹고 사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장남이에요, 제가. 그래서 부모님이 계시는데 부모님 생활비를 제가 드려야 됐어요. 예. 그런데 거기서 500만 원에서 제가 생활비를 드려야 되는데 얼마를 드리면 좋을까요? 부모님한테? 50만 원 돼야 안 돼요? 100만 원. 이렇게 들으면 생활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한 적어도 2, 300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 500만 원에서 그걸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은행에 들어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잘 살면 그런 뭐 부모님 생활비 정도는 둘째 쳐놓고 웬만한 건 다 내가 돈 때문에 별로 고민을 안 하겠다. 무슨 재벌처럼 잘 살겠다는 건 아니고 그랬는데 이 정작이 이거는 뭐 잘 사는 건 고사하고 부모님 생활비도 못 드리니까 제가 어느 날 순간에 이제 현타가 왔어요. 이건 내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예. 그리고 내가 앞으로 그런 은행을 더 다니면 내가 나이가 60이 되도록 62세거든요, 정년이. 더 다니면 더 좋아질까 했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땐 별로더라고요. 예, 더 다녀봐야 거기서 거기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내가 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을 너무 만만하게 봤구나. 그때. 뭘 만만하게 봤냐? 은행만 열심히 다니면 내 인생이 우리 가족의 인생이 별 걱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 게 제가 인생을 너무 만만하게 본 거였었어요. 물론 은행에 고맙기는 하죠. 제가 연봉을 그렇게 받아서 뭐 남들 가기 힘들어서 미국도 가서 LA 가서 주재원으로 4년 반을 아주 어 뭐 잘 살았죠. 미국 구경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근데 현실적으로는 제가 은행을 다녀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이거 은행을 계속 다니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다가 50이 딱 되니까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더 다니면 큰일 나겠다. 보통은 저 같은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잘 안 하죠. 제 친구들한테 제가 제 주변의 동기들이나 지인들한테 얘기하면 야, 일단 다닐 때까지 다니고 그다음에 고민해라. 뭘 고민하냐, 네가 도대체. 너 같으면 부행장도 할 수 있는데 뭘 고민하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미래가 제가 보였어요. 미래가 보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계속 은행을 다니고 나이가 60이 넘고 이렇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살 거라는 게 딱 보이니까 제가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예. 여러분은 좀 신기하게 보이세요? 미래가 보인다니까? 여러분도 보이세요? 눈 감고 딱 3분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년 뒤, 20년 뒤에 여러분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되겠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점치러 갈 필요가 없어요. 점치러 가봐야 사람들이 점을 왜 보러 가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서 가는 거예요. 미래가 자꾸 어떻게 될까? 그렇죠? 그 가는데 실제로는 사실은 내 미래는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내가 이 상태로 계속 살면 내 미래는 뻔해요. 무슨 뭐 로또가 맞지 않는 이상에는 근데 로또도 맞아봐야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로또도 맞아도 통계를 보면 로또 맞은 사람의 90% 이상이 맞기 전보다도 안 좋아진다는 게 대부분 통계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주변 사람들 얘기를 하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넌 너무 걱정이 많다. 뭘 미리 그렇게 걱정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걱정이 됐죠. 그래서 제가 다른 일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제가 생각한 수입이 2억 정도를 받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2억 정도 받으면 내가 괜찮겠다. 그런데 사실 저는 처음에 정말 제가 그렇게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워낙 제가 은행에서 열심히 근무를 해서 은행 경력이 화려하니까 다른 데 가도 이거 인정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이제 약간의 그 기대가 있었죠. 그런데 막상 알아보니까 결론은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너 은행 다니니까 그나마 연봉 1억이지. 나오면 1억 고사하고 5천만 원도 못 받아. 네가 무슨 하버드를 나왔냐, 뭐 스탠퍼드를 나왔냐. 네 경력이 뭐가 아무것도 아니잖아. 은행에서 너 할 줄 아는 게 뭐야? 가만히 생각하면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돈 세는 거 외에는 돈 세는 뭐지? 돈은 잘 세지.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나름대로 해야 따르지만 특별히 제가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또 한번 다시 제가 깨달음이 왔어요. 내가 이거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이제 그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은행을 계속 다닐 수밖에 없죠. 계속 다니는데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이미 이제 희망이랄까? 잠깐 미래가 이렇게 불투명한 곳을 계속 다니는데 제 발걸음이 어때요? 가벼울 리가 없죠, 출근할 때. 그래서 한 3년간을 제가 굉장히 우울하게 거의 우울증이 오다시피. 여러분 정처 없이 걷는다는 거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언제 해봤어요? 실현당했을 때 정처 없이 걷는 것이. 저는 저는 나이가 50이 다 돼가면서 정처 없이 걸어본 적이 있어요. 저희 은행이 어디냐면 종로 2가 있었어요. 종로 2가. 제가 그때 어디 살았냐면 둔촌동이라는 데 살았어요. 둔촌동. 그러니까 월급쟁이는 돈을 열심히 모아봐야 그냥 그 강동구 정도 살면 괜찮은 거예요. 강남구로 가긴 힘들어. 어쨌든 살고 있었는데 종로에서 둔촌동까지가 굉장히 멉니다, 여러분. 거길 제가 집에 걸어간 적이 있어요. 몇 번을 걸어갔어요. 퇴근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걷는 거예요. 그럼 집에 가면 거의 밤 12시가 다 되죠. 어떨 때는 오다가 가다 보면 비도 맞아요. 집에서는 막 깜짝 놀라지. 왜 비를 맞았냐. 근데 제가 집에서는 그런 얘기를 못 했어요. 가족들한테는. 부모님한테. 왜냐면 다 걱정하고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저 혼자 이제 고민하고 그렇게 3년이 지나가다가 제가 진짜 희망이 없을 때 제가 애터미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를 만나는데 저한테 소개를 했는데 저는 이런 게 있습니다. 누구는 어떤 일 사람들은 뭘 얘기를 하면 미리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으로 난 그거 절대 안 해. 그건 아주 이상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성격이 좀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어떤 식이냐면은 내가 알아보고 판단하는 스타일입니다. 워낙 은행에서 오랫동안 제가 기획 일을 했기 때문에 항상 알아보는 일에 익숙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메이도 좀 알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애터미를 알아보게 됐는데 제가 사실 알아보고 하는 게 당연하죠. 그렇죠. 여론 뭐 집에서 부모님이 야, 좋은 신랑감이 나왔다. 다음 주에 결혼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미쳤어요? 제가 만나보고 결정해. 이렇게 하죠. 알아보고 결정하죠. 누가 조선시대도 아닌데 지금 그렇게 결혼을 하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알아보는 게 당연한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어떤 일에 대해서는 안 알아보고 판단을 미리 해요. 자기가 들은 거 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알아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 애터미를 제가 직접 이제 들어봤죠.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 제가 기획일을 오래 봐서 논리에 굉장히 밝은 편이에요. 이런 조사 같은 걸 많이 해서. 그런데 이게 들어봤을 때 이게 제품만 싸고 괜찮으면 이건 상당히 괜찮은 일이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누구한테 피해 주는 일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들어보고 제품을 제가 이제 알아봤습니다. 알아보고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이 생필품인데 그중에서도 제일 주력이 화장품하고 이제 건강식품 중에 해모임이라는 제품이에요. 그 두 가지가 이제 주력 제품인데 지금도 그 제품이 거의 이 회사 매출액 한국 매출의 1조에 6천억 정도 60%를 차지합니다. 예. 이 회사가 이제 올해 이렇게 가는 이유 중에 하나고 또 요즘에 쿠팡이 막 뭐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크게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지금 뭐 할인점까지도 다 이제 막 흔들흔들하고 다 이러는데 왜 우리 애터미는 별로 영향을 안 받느냐 하면은 이 회사는 이 제품이 좀 특별해요. 이 화장품도 그렇고 해모임도 그렇고 한국원자력연구원이라는 국가기관에서 만든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술이냐면 화장품 같은 경우는 식물성 화장품인데 기존의 식물성 화장품보다 식물성 원료를 훨씬 더 많이 넣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저희 아내도 그랬어요. 처음에 제가. 저희 아내가 처음에 이걸 할 때 제가 얘기를 하니까 화장품을 써보라 하니까 저희 아내가 어떻게 했겠어요? 확 밀어버리더니 안 써본다 그러더라고요. 뭐 이상한 또 뭘 가져와서 하냐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는데 이게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발전소 하는 데서 무슨 화장품을 만드냐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하지도 마라. 지금도 사실은 여러분 한국원자력연구원 기술로 만들어졌다면 그렇게 반응을 보이실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도 잘 모르면. 어쨌든 근데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생명공학팀이라는 게 있어요. 생명공학팀. 전체 연구 인력이 굉장히 많은데 한 700명 정도가 생명공학팀인데 생명공학팀은 그 우리 삶에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들을 연구해서 개발하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생명공학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상당히 오랜 거의 10여 년에 걸쳐서 연구를 해서 만들어낸 게 이제 화장품하고 해모임인데 식물성 화장품에 식물성 원료를 더 넣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거예요. 그게 원자력하고 무슨 상관이냐? 어떤 원자를 이용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식물성 화장품보다 식물성 원료를 훨씬 더 많이 넣어요. 식물성 원료가 뭐겠어요? 미백, 보습, 주름 제거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좀 좋은 화장품은 아모레도 설화수 라인이라든지 샤넬 랑콤이라든지 시슬리 라프레일 같은 것들은 대부분 다 식물성 화장품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식물성 화장품의 기존에 비해서 식물성 원료를 더 넣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서 더 넣으니까 화장품이 효과가 빠르겠어요? 안 빠르겠어요? 빠르죠. 예, 빠르죠. 그런데 이런 굉장히 뛰어난 기술로 만들어진 화장품이 시중값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걸 만났을 때 7만 6,500원이었어요. 지금 올라서 얼마에? 8만? 8천 원? 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십몇 년 동안에 진짜 안 오른 거죠. 7만 1,500원인데 저희 아내가 이거를 저 때문에 할 수 없이 써보게 됐는데 써보더니만 이거는 100만 원대 화장품 이상으로 좋다. 이렇게 이제 판단해서 그러면서 저희 아내가 이거 한국에서 무지무지하게 많이 팔릴 거다. 이렇게 됐어요. 워낙 싸니까. 어. 그래서 이제 저도 제품에 대한 확신이 오고 또 이제 제가 주변 여성들한테 이걸 써보겠어요. 저희 뭐 처형들한테 이렇게 했는데 반응이 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많이 팔리겠구나. 그다음에 이제 해모임이라는 제품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그것도 연구해서 만든 건데 기능이 뭐냐면 이 건강식품이 면역력 회복, 그다음에 어, 조혈 기능, 그다음에 피로 회복, 삼중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건강기능 식품이에요. 이건 아마 전 세계에 거의 없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흔히 면역력을 개선한다, 면역력을 회복시켜준다 그러면 건강식품을 뭘 떠올리세요? 홍삼이죠, 홍삼. 근데 저도 홍삼을 많이 먹었는데 홍삼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물론 몸엔 좋겠죠, 그게. 그런데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몇 년을 먹어도 사실은 효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막 사람 따라 체질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조혈 그러면 어떤 건강식품을 떠올리세요? 조혈. 피를 만드는 조혈. 철분. 철분은 건강기능식품이라더라 원소에 가깝죠. 성분에 가깝죠. 예. 피로 회복하면 뭘 떠올리세요? 바카스. 예, 바카스. 바카스는 카페인이지 그거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해모임은 제가 먹어보니까 일단 피로 회복이 거의 일주일 정도 먹었는데 완전히 안 피곤한 거예요, 제가. 그럼 제가 원래 안 피곤했냐? 굉장히 제가 피곤을 많이 느끼는 사람입니다. 제가 체질이 저희 어머니가 저를 가지셨을 때 뭘 잘 못 드셨는지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약골이었어요. 체력이 굉장히 약했어요. 그래서 많이 아프고 그랬는데 그래서 직장 다닐 때도 매일 아침에 출근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뭐 저도 홍삼도 먹고 녹용도 먹고 이랬는데 별 효과를 저는 못 봤어요. 그게. 근데 해모임을 먹고 딱 일주일 만에 아침에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뭐 이런 게 다 있지? 이게 무슨 마약이 들었나 할 정도로. 그런데 주변 사람들도 먹어보면 거의 비슷한 반응이고요. 면역력도 나중에 알았지만 제가 건강검진을 하는데, 아직 모든 게 다 정상으로 돌아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그런 검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후에 나온 제품들도 굉장히 싸고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이 정상이기 때문에 이 제품 같으면 제가 소비자를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겠다. 소비자만 만들면 이 사업이 돼야 안 돼요? 이거 무조건 되는 거예요. 모든 유통은 제품이 싸고 좋아서 소비자가 몰려오면 끝나는 거예요. 소비자가 안 오면 그 유통은 뭐예요? 생산자고 유통이고 다 끝나는 거예요. 무조건 소비자가 와야 돼. 그렇죠. 예. 근데 요즘에 홈플러스가 왜 어려워졌어요? 예. 그게 사람들은 뭐 경영을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소비자가 안 오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예, 그렇죠. 예. 그게 소비자가 안 와서 그런 거예요. 소비자가 많이 오면 지금 이마트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많이 받죠. 그 영향을 주는 회사가 어디예요? 쿠팡. 요새 말 많은 쿠팡이죠. 쿠팡. 예. 쿠팡이 나오면서 이제 그런 소비자들을 거의 이제 막 그쪽으로 다 흡수해 가는 블랙홀처럼 흡수해 가니까 기존의 유통회사들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조회사들도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쿠팡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들을 수밖에 없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데 어쨌든 제품이 싸고 좋으면 소비자는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저도 이제 그 사실 정도는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애터미를 해야 되겠다.
어차피 은행은 그만두려고 맘먹었던 사람이니까 저희 아내가 이제 그래도 다행인 게 뭐냐면 저희 아내가 당시 학원 원장을 했었어요. 원장을 해갖고 어쨌든 제가 그만둬도 뭐 가게에 큰 생활을 할 수 있어 밥은 먹고 살 수 있었으니까 제가 이제 이걸 이제 시작을 했는데 열심히 했죠. 저는 뭐든지 하면 열심히 합니다. 그냥 대충 하는 게 없어요. 은행 다닐 때도 능력은 안 되지만 제가 그래도 그렇게 잘 됐던 이유는 열심히 했기 때문이죠. 아침 7시에 나가서 밤 12시까지 일하는 거예요. 무슨 은행원이 그렇게 열심히 하냐. 은행도 그 창구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그냥 샷다 내리고 한두 시간 있으면 들어가요. 그런데 좀 은행에서 내가 좀 잘 해보겠다, 잘 돼야 되겠다는 사람들은 굉장히 늦게까지 일합니다. 그래서 거의 12시에 일하고요. 제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도 해외가 뭐 LA 가면 제일 좋을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는 퇴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가 없냐면은 한국의 임원들이 아침에 출근하잖아요. 그러면 LA의 밤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무조건 매일 밤에 한국의 임원들이 출근할 때까지 기다렸다 보고를 하고 와야 돼요. 보고를. 그럼 또 이상하게 해외는 관심이 많아. 그래갖고 그러니까 거의 그래서 제가 어 설렁탕을 배달을 시켜서 제가 6개월을 계속 먹은 적이 있어요. 설렁탕을. 근데 제가 다행인 게 보통 한 음식을 그렇게 오래 먹으면 보통 사람들이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죠. 근데 저는 6개월을 설렁탕을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요. 제가 설렁탕 체질인가 내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했었어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애터미도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는 게 뭐예요? 열심히 제품을 제가 알리는 거죠. 그러면 제 친구들은 그래요. 야, 너무 갑자기 그렇게 무슨 화장품을 들고 다니고 무슨 건강식품을 들고 다니면서 알리냐? 넌 그건 체면이 좀 안상하냐 이러는데 저는 체면에 대해서는 좀 제 얘기를 좀 드리면 저희 아버지가 어, 제가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망하셨어요. 예. 원래는 저희 집은 이제 좀 중산층? 제가 태어난 데가 화동입니다. 화동. 화동이 어딘지 아세요? 잘 못 들어오셨죠? 지금 없어서 그래요. 경복궁 옆에 경복궁 옆에 서촌이 있고 북촌이 있어요. 원래 서촌 옆에는 동촌이어야 되는데 북촌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한옥마을 해서 이제 서촌이 있고 북촌인데 북촌에 가해동은 아세요? 가해동? 가해동은 들어보셨죠? 예, 조선시대 때 사극보면 많이 나오죠, 가해동. 가해동 바로 옆이 화동이에요, 화동. 예, 그 같은 비슷한 데입니다, 거기가. 거기서 제가 태어났어요. 희한하게도 제가 태어난 집이 지금도 있어요, 가면. 예. 왜 있을까요? 그 집이? 그렇죠. 한옥 보존구역이라서 지금도 그 집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집이 그대로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카페로 바뀌었어요. 거기가 다 관광촌이라서. 어쨌든 이제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그런 대로 밥을 먹고 사는 집안이었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제가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망해갖고 그때부터 저희 가게가 이제 집이 아주 폭삭 망했어요. 그때 폭삭. 그래갖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때부터 가게를 책임졌어요. 그러니까 가게를 책임지는 게 뭐야? 먹고 사는 일부터 제가 동생이 둘 있는데 그 자식들을 가르치는 일까지 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맡게 되신 거예요. 그 아버지는 뭐 했냐? 저희 아버님은 좀 특이하시더랄까? 이렇게 망한 다음에는 아무 일도 안 하세요. 하죠. 그냥 뭘 하다못해 노동이라든지 이런 거 되는데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냥 계시는 거예요. 가만히. 그러니까 어머니가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싫어하죠. 근데 뭐 싫어하나 마나 뭐 어떻게.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가게를 책임지는데 저희 어머니가 참 대단하신 게 뭐냐면 그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저희 동생들을 다 대학교를 보냈어요. 요즘에 대학교 보내는 건 아무 일도 아니지만 70년대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산이 났는데 애들을 대학교 보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대학교를 다 보냈죠. 저도 대학교를 나왔지만 저는 제가 벌어서 다녔어요. 그때부터. 제가 아르바이트하고 그때도 과외라는 게 있었어요. 과외 선생을 많이 했죠, 제가. 예. 그래서 제가 잘 가르쳐요, 과외를. 예. 그것도 안 믿으시나? 제가 잘 가르쳐. 그래서 제가 벌어서 다니고 저는 제가 벌어서 학교 다니고 제가 벌어서 뭐 했겠어요? 결혼하고 제가 벌어서 집 사고. 예. 근데 집 샀다는 말은 좀 근데 은행원이 집은 쉽게 사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대출을 해주는데 그때 대출이 제가 처음 산 집이 아니면 과천이었어요. 과천. 과천에 1,700만 원인가 제가 주고 샀어요. 예. 그 되게 작은 집이죠. 지금은 그 집이 얼마예요? 한 25억 정도 하는 집이 됐죠, 이제. 예. 어쨌든 그때는 쌌어요. 1,700만 원인데 은행에서는 90% 대출을 해줘요. 90%. 그러니까 1,700 중에 거의 한 1,600만 원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자가 제로에 제로. 무이자로, 무이자로. 그러니까 엿장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엿장수가 그냥 엿 먹듯이. 그러니까 무이자로 받으니까 나는 내 돈 100만 원만 있으면 집을 사는 건데 월급이 그때 작긴 했죠. 지금보다 작았지만 그래도 조금 모으면 집을 살 수 있었죠. 그래서 집을 사고 그 대출은 언제 갚아요?
언제 갚을까요? 은행을 퇴직할 때 갚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퇴직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옛날에는. 62세에 갚는 거예요. 그러면 20대 후반에 1,700만 원, 1,800만 원 대출 받다가 62세 되면 그거 어때요? 예. 한 두 달 월급만 모으면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으로 해서 집은 좀 쉽게 사죠. 집도 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돈 모아서 또 동생들 도와주고. 그다음에 제가 부모님은 계속 모시고 지금 아버님은 돌아가셨지만 어머님 지금도 제가 모셔요. 예. 저희 어머님이 94살이세요, 올해. 94살. 예. 다행인 게 뭐냐면 너무 건강하세요. 건강하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식사를 저보다 더 많이 하세요. 고기도 어저께도 나가서 그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먹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무조건 고기를 드시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노인 되셨으니까. 근데 고기를 저보다 더 많이 드셔요. 남기면 아깝게 왜 남기냐 그러면 다 드셔요. 그거를 전부 다. 그 정도로. 예. 어쨌든 이제 그렇게 제가 집이 이렇게 어려워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데 진짜 망하니까 돈이 인생의 전부가 되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때부터 제가 이제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했었고 제가 어떻게 보면 삶이 저는 목표가 명예나 이런 게 저는 제 목표가 아니에요. 저도 뭐 명예도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뭐예요? 제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자, 이걸 벌어서 내가 우리 가족을 고생을 안 시켜야 되겠다. 너무 그때 이제 어머니가 힘드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애터미를 만나고 한 이유도 뭐예요?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 물론 이 일이 가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이제 싸고 좋은 제품을 주고 명분이 되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누구한테 피해를 주거나 비싼 값에 막 갖다 이렇게 앵기는 게 아니고 그냥 누구든지 소비자들이 써보면 아 이거 너무 좋구나 싸고 좋네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제품이니까 이제 명분이 그다음에 이게 또 혼자 성공하는 일이 아니고 같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연봉이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굉장히 많잖아요. 한 4억 정도를 벌고 있는데 제 파트너 중에는 저보다 더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그 누구예요? 김지연 임페리얼. 예, 제 파트너입니다. 그분이 오른쪽인데 저보다 더 많이 벌어요. 한 6, 7억 정도로 한 7, 8억 거의 벌죠. 그리고 4억 정도 버는 파트너들이 제 파트너들이 여러 명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일은 일반 사회하고 좀 달라서 나만 돈을 벌면 좀 약간 뭐랄까 좀 껄끄럽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런데 내가 성공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같이 성공하니까 이게 이제 명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윈윈. 뭐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죠. 뭐 더불어 같이 성공하는 일이다. 어쨌든 그런 일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이제 다 마음에 들어서 시작을 했고 한 4년 하니까 수입이 2억이 됐어요. 제가 애터미 수입이 2억이 됐죠. 예. 제가 원래 목표하던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 소비자가 계속 커지니까 왜 제품이 싸고 좋으니까 소비자 계속 커지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수입이 4억 이상이 돼서 제가 원하던 이제 부자라고 그래야 되겠죠. 부자가 됐죠. 예,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부자가 되니까 이제 저희 가족들이 돈 걱정을 해야 하네요? 안 하죠. 제가 저기 뭐 학교 다닐 때 하고 제가 직장 다닐 때 제가 맨날 돈 그렇게 얘기했어요. 돈. 그러니까 제 주변 사람들이 너는 왜 이렇게 돈 하냐 맨날. 너무 참 이상하다. 아니 네가 무슨 그렇게 지금 거지도 아니고 가난하지도 않은데 뭐 은행 다니면서 그런데 왜 이렇게 돈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한 이유가 이제 그거죠. 부모님 생활비도 드려야 되고 뭐 애도 뭐 다 해야 되니까 돈이 많이 필요해. 그런데 저는 이제 돈 얘기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저보고 돈 하지 말라 했던 애들은 지금 뭐예요? 하루 종일 돈 하고 있어요. 걔네들은 지금. 세상이 그래요. 제가 보니까. 예, 예. 그래서 애터미를 아직도 사람들이 많은 그 인식이 모르는 분들은 뭐 안 좋죠. 하지만은 제대로 알아보시는 분들은 정말 이거는 꼭 해볼 만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제 이게 네트워크라는 게 유통적인 측면에서 다른 유통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그걸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 유통은 소비자가 소비를 하면 그게 지출이 됩니다. 지출이 되죠. 그래서 지출하면서 뭘 받아요? 제품이나 상품을 받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일반 유통이에요. 여러분이 할인점을 가든 뭐 사실은 백화점을 가든 인터넷 쇼핑몰을 쓰든 다 이 모양인데 애터미는 이 지출이라는 점에서는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자, 소비를 하시게 되면 애터미에서 제품을 쓰는 거예요. 화장품, 건강식품, 뭐 간장, 고추장, 된장. 애터미도 1,000가지 이상의 굉장히 많은 생필품이 있습니다. 치약, 칫솔부터 시작해서 이걸 쓰면 여러분이 이게 지출이 되죠. 돈이 나갔으니까. 그리고 애터미에서 필요한 제품이나 상품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유통에서는 여기로 끝이에요. 지출이 끝인데 애터미에서는 지출이 이게 뭘로 바뀌어요? 매출이 됩니다. 여기 있죠? 매출이라고 그랬죠? 매출. 그러니까 소비를 하면서 이게 어 자기 소비도 이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매출이 되고 매출이 되면 뭐가 발생이 돼요?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품만 일반 유통가치 할인점하고 똑같다, 싸고 줬다, 혹은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똑같다고 친다면 어느 쪽이 이익이냐 소비자한테 당연히 애터미가 이익이에요. 일반 유통에서는 내가 돈을 쓰고 제품을 받았으니까 뭐 손해봤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애터미에서는 그 지출이 매출이 되고 수입이 되니까. 근데 이 수입이 뭐 얼마나 되겠냐? 예. 본인 혼자 쓰면 혼자만 쓰고 알리질 않으면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할인점이나 일반 쇼핑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1년 쓰면 일반 할인점을 가면은 제가 옛날에 보니까 저희 아내가 그 이마트나 홈플러스를 열심히 쓰면 5천 원이나 만 원짜리 쿠폰이 오더라고 1년에 한 번씩. 참 희한해. 제가 그때 제 아내를 보면서 이상한 게 뭐냐면 어느 날 저보고 이제 그래요. 여보 나 돈 찾아놓은 게 없는데 5만 원만 주고 가. 10만 원만 주고 가. 그러면 제가 이제 주죠. 그럼 그 돈은 받아갖고 그냥 식탁에 툭 던져놔요 이렇게. 예. 그러면 제가 속으로 좀 못마땅하죠. 왜냐면 돈을 받았으면 좀 그걸 지갑에 넣어야 되는데 툭 던져놓으니까. 그런데 홈플러스에서 5천 원짜리나 만 원짜리 쿠폰이 오면 어떻게 해요? 애지중지하면서 이거를 그냥 지갑에 넣고 언제 쓰나 이거를 막 고민. 제가 참 희한하다. 사람이 공짜는 저렇게 공짜도 아니죠 사실은. 근데 우리 애터미에서는 그렇게 1년을 쓰면 몇십만 원 돈이 나와요. 그러니까 적은 돈이 절대 아니죠. 1년에. 물론 이제 수입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반 유통보다는 훨씬 이익이죠 이게. 어쨌든 그런데 내가 소비자를 옆에다 알렸다. 그러면 점점 더 돈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수입이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거냐? 다 알겠는데 만약에 일반 소비자한테 그렇게 비싸지 않게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손해를 끼치지 않고 또 뭔가 수입을 줄 수 있는 게 이유가 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죠,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일반 유통이 소비자하고 어떻게 되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반 유통에서는 소비자한테 제품이 건너가죠, 이렇게 소비 활동을 해서. 그런데 이때 중간에 비용이 발생돼요. 약간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총판 대리점 지금도 총판 대리점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유라든지 뭐 음료수 같은 건 다 총판 대리점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광고를 하죠. 예. 굉장히 잘 된다고 하는 일반 유통업체들도 광고를 다 해요. 예. 쿠팡 같은 경우는 얼마나 할까요? 쿠팡은 5% 정도 합니다. 쿠팡 매출이 얼마예요? 상당히 생각보다 많은 돈을 광고비로 나가더라고요. 거의 그 지금 48조만 이렇게 되는데 그중에 5%가 광고비. 다이소 아시죠? 다이소. 다이소 물건이 싸요, 안 싸요? 엄청 싸죠. 근데 거기도 광고를 해요. 몇 프로 광고비가 몇 프로 나가는지 아세요? 1.5%. 이거는 제가 뭐 조사한 것보다 신문에 나왔던 얘기를 제가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래서 광고비가 나가요. 이게 전부 다 유통들은. 특히 만약에 백화점을 끼는 유통은 유통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파는 물건이 제조회사가 다 직접 여기다 백화점에 올리는 게 아니고 유통회사가 올리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가끔 옷을 사는데 띠얼인가 뭐 이런 옷이 있어요. 띠얼이라는 옷이 있어요. 그걸 백화점에서 팔죠. 남성 복권에서 팔아요. 근데 그게 삼성물산 거예요. 삼성물산. 근데 삼성물산에서 그 옷을 직접 만들었냐? 아니에요. 딱 해외에서 누가 제조회사들이 만든 걸 수입해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해서 백화점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백화점에서는 몇 프로 정도 수수료를 띄어요? 35%에서 40% 매장 수수료를 띄어요. 여러분 화장품 회사 중에서 우리 회사도 물론 유통이지만 직접 화장품을 제조해서 파는 회사는 우리나라에 거의 두 개밖에 없습니다. 예. 어디예요? 아모레하고 LG 생활건강 두 군데밖에 없어요. 나머지 여러분이 아시는 대부분의 화장품 회사는 다 화장품 제조회사에서 받아서 OEM이나 ODM으로 파는 거예요. 예.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도 백화점에 올리면 어떻게 돼요? 다 매장 수를 띄죠. 35%, 40%. 자, 이 비용이나 광고가 나가는데 애터미는 일단 이런 중간 단계 유통이 나가는 수수료가 없어요. 왜냐하면 애텀이라는 회사에서 인터넷 쇼핑몰로 회사가 소비자들이 사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이 안 된다. 직거래다. 근데 광고를 거의 안 해죠. 광고를 안 해도 너무 안 해서 사실은 뭐 광고비를 할 것도 없을 만큼 광고 안 나가요. 그러면 이 비용이나 광고비가 절감되겠죠? 이 절감된 비용을 사업자한테 주는 거예요. 이 돈을 가지고. 소비자한테 물건을 비싸게 팔아서 그 돈으로 이익을 남겨서 주는 게 아니고 소비자한테는 싸고 좋은 물건을 공급하면서 이 비용이나 광고를 줄여서 사업자한테 주니까 누가 손해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회사도 손해 안 봐, 소비자도 손해 안 봐,
사업자는 그 돈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일을 하는. 그럼 사업자가 무슨 일을 내길래 이 돈을 주냐? 사업자들이 각자가 소비자들한테 이 제품을 알리는 구정 광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정 광고. 그래서 원래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냐면 소비자들의 구정 광고를 이용해서 유통을 해보자 하는 개념으로 나온 이게 유통이에요. 예. 그런 광고가 사실은 상당히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볼 때도 여러분이 어떤 영화를 보시게 되면은 광고를 보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본 사람들이 재밌다고 생각해서 가는 경우가 많죠. 그게 구정 광고죠. 그런 구정 광고를 체계화해서 만든 유통이 이제 돈을 주는 지급하는 유통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만들어진 건데 어쨌든 그 돈을 사업자한테 줘도 그럼 이 돈이 얼마냐? 상당히 커요. 회사 총 매출액의 연간 총 매출의 35%를 띄어서 줍니다. 이걸 우리는 수당이라고 표현하는데 수당으로 줘요. 그럼 회사가 작년에 1조의 매출을 올렸다. 그러면 얼마요? 1조 곱하기 35%면 얼마입니까? 3,500억 원. 1년에 현재 거의 1년에 3,500억이라는 돈이 사업자들한테 수당으로 풀리는 거예요. 예, 3,500원. 어마어마한 돈이 풀리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돈을 가져가는데 조건이 있느냐? 없어요. 이 사업을 하는데 여러분이 아무 조건도 필요 없어요. 지금 이제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제 무슨 조건이 있나, 무슨 돈을 내야 되나, 아니면 내가 뭐 나이가 걸리나,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나이도 안 따져요. 일단 남녀 상별도 안 따져요. 그다음에 돈은 무자본이야. 아예 자본은 안 들어갑니다. 학벌도 안 따져요. 그럼 결국 뭐예요? 아무것도 안 따지는 것은 나도 할 수 있다 없다? 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참여해서 이 소비자를 만들면 내가 이 3,500억 중에서 돈을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소비자를 만든 노력순에 따라서 지급한다고 보시면 돼요. 노력순에 따라서.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도 안 하셔도 이 돈은 누가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가져가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아무도 안 하셔도 누군가는 이 돈을 가져간다고요. 그럼 누군가 가져간다면 누가 가져가야 돼요? 내가 가져가야죠, 내가. 그래서 제가 시작을 했는데 이 돈이 작으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현재 애터미에서 이 국내 매출을 가지고 2억 이상을 벌어가는 사람이 어, 지금 기준이 168명이에요. 168명. 그다음에 4억 이상을 벌어가는 사람이 68명이에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4억 정도의 연봉을 받으려면 기업에서는 거의 삼성전자 같은 데서 대표이사를 거의 해야 돼요. 제 고등학교 동창들이나 대학교 동창들이 삼성에서 그룹에서 대표이사 하는 애들이 지금은 이제 다 은퇴했죠. 하지만 그 당시에 다닐 때 3억, 4억 정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이 돈을 받으려면 직위가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삼성전자에도 그렇게 사람이 대표이사가 많지 않아요. 반도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다 가전사업부라든지 있긴 있지만 그게 제가 볼 때는 다 합해도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일반 기업에서는 대표이사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한 명. 여러분이 아시는 무슨 메일유업이라든지 뭐 이런 대표이사 한 명이지 여러 명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지금 화장품을 공급하는 한국 콜마도 대표이사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한 명. 그런데 삼성전자는 워낙 회사가 크고 분야가 많다 보니까 이제 대표이사가 많은데 그래 봐야 제가 볼 때는 20명 정도 이내라는 거죠. 근데 애텀에서는 4억 이상 버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거의 60명, 70명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상당히 많은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곳이 애텀입니다. 그래 봐야 그럼 3,500억 중에서 그런 거 다 합해봐야 얼마예요? 한 500억 정도 되죠. 그럼 나머지 3천억이 또 남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안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수입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수입을 저도 이제 이 중에서 제가 4억을 가져가는데 많이 가져간 사람은 얼마 가져가요? 10억 이상 가져가죠. 10억 이상. 10억 이상. 이제 우리 회사는 무한대로 많이 가져가지는 못해요. 막 다른 네트워크 회사처럼 50억을 버니 100억을 버니 이런 건 없습니다. 저희 회사는 상한선이라는 게 딱 있어요. 그래서 대체로 이제 10억에서 20억 사이인데 10억 벌어가는 사람도 많이 있죠. 10억 이상 벌어가는 사람도. 누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 10억 이상 벌어갈 사람 누구 누굴 것 같아요? 김현숙 임페리얼, 여러분의 스폰서죠. 또 이도구 임페리얼.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박정수 임페리얼. 제일 많이 받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김성일 임페리얼. 예. 거기는 10억 이상 가져가죠. 그 10억 이상 가져가는 사람이 하면 저는 4억은 굉장히 조금 가져가는 거예요. 갑자기 주진환이 참 불쌍하다. 이렇게 보이시죠? 안 됐다. 좀 더 가져가야 돼. 저는 불만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돈은 너무 지나치게 많으면 제 스스로가 저를 아는데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제가 만약에 한 달에 수입을 막 몇십억씩 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좀 교만해지고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사람 원래 그렇죠. 어떤 사람도 다 바뀝니다,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자기가 지위가 올라가면 사람 바뀌게 돼 있죠. 근데 그걸 이제 어느 정도 바뀌냐가 중요한 건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제 스스로를 봤을 때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많이 바뀌어요? 폼을 이렇게 잡고 걷는 것도 갑자기 이렇게 별로예요. 제가 생각하는 제 모습을 봤을 때 별로야. 그냥 저희 가족이 동국정 안 하고 살 정도가 딱 좋다. 일반 사람이 보면은 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4억 벌면서 뭐 겨우 뭐 동국정 안 하고 살 정도라고.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동국정 안 하고 살려면 2억 이상은 벌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음. 그래서 어쨌든 많은 사람에서 돈을 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수입이 굉장히 좀 특이해요. 이 애터미 소득이 이 수입이 소득이잖아요. 소득인데 애터미에서 나오는 이 소득이 권리 소득이에요. 이게 권리 소득. 자, 여러분 이제 중요한 단어 하나 아셔야 돼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소득에는 크게 보면 노동 소득과 권리 소득으로 나뉘어요. 이외에 연금이라는 게 있는데 연금은 좀 특이합니다. 노동소득도 아니고 권리소득도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그렇게 뭐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빼고 대체로 일반 사람들이 갖는 소득이 두 가지인데 노동소득은 문자 그대로 노동을 해서 나오는 소득이에요. 아시죠? 노동. 그러니까 뭐 봉급생활자 대표적으로 자영업자, 그다음에 뭐 의사, 변호사, 세무사 뭐 전문직, 그다음에 요새는 또 1인 서비스업이 많죠. 택배, 음식 배달, 그다음에 뭐예요? 뭐 가수, 배우, 연예인들, 그다음에 운동선수, 손흥민 이런 사람들은 전부 노동 수입자들이에요. 노동 수입자는 건 뭐예요? 노동을 할 때만 몸을 움직일 때만 수입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완전히 축구를 못하게 될 정도로 다쳤어. 그럼 수입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연봉 계약 등만 받고 나면 더 이상 수입이 안 나오죠. 그런 사람을 우리가 노동소득자라고 그래요. 사람들의 90% 이상이 다 노동소득에 의해서 의지하고 삽니다. 그런데 이 노동소득만 의지해서 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나중에 나이가 들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왜 힘들어져요? 노동을 못하니까. 노동을 못한다고요? 노동을 못하죠. 노동소득만 의지해서 노동을 못하면 그러면 노동을 못하게 되면 바로 죽으면 괜찮은데 요즘 바로 죽어야 안 죽어요? 여러분 몇 살까지 일한다고 생각하세요? 몇 살까지? 120까지 일한다고요? 사는 건 120 살아도 120까지 일은 못하죠. 보통 몇 살까지 일해요? 제 지금 저 주변에 제 사람들 보니까 아주 괜찮은 뭐 괜찮은 것도 아니지. 그래도 일할 수 있는데 72세면 무조건 나갑니다. 72세면 거의 일을 그만두더라고. 할래 할 수가 없어. 안 시켜줘요. 요즘에 그 노량진 가면은 학원이 많은데 자격증 학원에 옛날에는 20, 30대 젊은 사람이 많았어요. 지금은 주축이 60대예요. 60대 자격증을 따면 뭐하냐? 많이 따죠. 왜요?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그래서 어떤 분은 쭉 이렇게 무슨 수초같이 생겨 쭉 피니까 전부 자격증인데 15개를 땄더라고요. 굉장히 힘드셨겠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근데 그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인터뷰하는 기자가 물어봤어. 그럼 무슨 일을 하세요? 그랬더니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는 계약직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나이가 들면 자격증이 있어도 별로 써먹을 데가 없다. 그 얘기. 힘만 들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최대한 일을 하면 72세 정도까지 일을 해요. 그 후에는 일을 못 해요. 그런데 75세라고 쳐봐요. 75세까지 일을 해. 한 30세부터 이렇게 했어. 근데 우리 수명은 몇 살까지 살아요? 120까지 살죠. 여러분은 아직도 뭐, 내가 무슨 120을 살겠냐? 90이면 그렇던데.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100세 이상 노인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100세 이상 노인이. 저희 어머니도 제가 볼 때는 제 희망이기도 하지만 100세는 넘으실 것 같아요. 물론 다리 힘은 옛날보다 없어졌고 지팡이도 짚고 하시지만 식사를 하시는 거 보고 얼굴 혈색을 보면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보다 일본은 더 오래 살죠. 오사카에는 일본 오사카라는 도시에 통계가 나와 있는데 100세 이상 노인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오사카에 6천 명이더라고. 현재 살아있는 노인이. 현재 살아있는 노인이. 점점 더 늘어나요, 늘어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수명이 120. 그다음에 의료 기술이 발달되고 젊어지는 주사, 약 이런 게 계속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쩌면 120 이상 살 수도 있어요.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120까지만. 근데 원치 않아도 여러분이 150까지 살 수도 있어요. 예. 지금 미국에서 젊어지는 주사를 개발하고 있는데 쥐한테 임상 실험을 해서 성공했어요. 쥐한테. 쥐가 3살이더라고요. 수명이 3살 약. 근데 3살 난 쥐 2마리를 놓고 그 개발한 주사를 한 마리한테 놨어요. 그랬더니 3살짜리 쥐가 거의 1살짜리 같이 젊어져 버렸어요. 털도 다시 까매지고 쥐도 털이 하얘지더라고요. 늙으니까. 그리고 이도 빠지고 눈도 잘 안 보여요. 그 동작도 굼뜨고 이런데 이 주사 맞은 쥐는 이도 다시 났어요. 놀라운 게 뭐냐면 줄기세포 같이 이렇게 맞은 데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몸 전체가 좋아지는 거예요.
털도 까매져, 눈도 밝아져, 그다음에 근육도 다시 생겨.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그게 이제 지금 이상을 하고 있어요. 동물한테, 개한테. 요즘 개를 씁니다. 옛날에는 원숭이 이런 거 했었는데 지금 안 해요. 개한테 쓰는데 들어보니까 개가 비글이라는 개를 쓰더라고요. 비글 아시죠? 사냥개, 되게 활발한 개. 개가 좀 사람하고 좀 비슷하대요. 그래서 개를 쓰는데 이상을 하고 이상을 해서 성공하고 나면 이제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삼상. 삼상을 하게 되면 이제 모집을 하겠죠? 주사 맞을 사람, 이거 돌보질 사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그 지원을 해야 하네요. 지원하겠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제가 볼 땐 개발하면 주사값이 엄청 비쌀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 대 맞는데 한 2억 정도는 하지 않을까, 최소. 예. 지금 그 살 빠지는 주사 있잖아요. 위고빈가 뭐 이런 것도 상당히 비쌉니다. 싸진 않아요. 그래서 그 젊어지는 주사 나오면은 굉장히 비쌀 텐데 2억 정도. 2억 주고라도 만약에 20년 젊어진다. 그럼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맞아야죠. 문제는 뭐예요? 돈이죠, 돈. 그렇죠. 우리 두 분한테 물어볼게. 집에 딱 2억이 있어.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2억이 딱 있어. 한 사람만 맞아야 돼. 그럼 누가 맞아요? 예? 와이프가 맞네. 근데 표정이 내가 볼 때는 이제 말만 이렇게 하시네. 딱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문득 이때는 와이프라 그래야 되지. 딱 표정이 그러네. 그래도 말이라도 어쨌든 굉장히 착한 남편이네. 그죠? 어쨌든 그런 게 나와서 수명이 더 그래질 수도 있다. 지금도 계속 젊어지고 수명이 길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노인들이 뭐 노인이라 해야 되나? 요새는 노인의 구별도 별로 없어요. 우리가 그냥 편면 노인이라 그러지. 우리나라 지금 남성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에요? 86세. 여자는 89세. 그죠? 예. 1949년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을까요? 46세. 1949년 6.25 전쟁 나기 1년 전에 우리가 평균 수명이 46세였어요. 그럼 거의 두 배로 늘어난 거예요. 두 배로. 50년 동안에. 조선시대 때는 몇 살이었을까요? 평균 수명이 30살입니다. 30살, 30살. 그러니까 그때는 열 몇 살만 되면 빨리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낳아서 다 키우기도 전에 또 죽어. 아빠, 엄마가.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어쨌든 이렇게 수명이 빨리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 이유가 이제 환경도 좋아지고 의료기술이 발달되고 약도 계속 나오고 하다 보니까 점점 수명이 길어지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볼 때는 120은 무난하게 사신다. 그런데 75세, 80세까지 일을 해도 120까지 살려면 몇 년을 더 살면 40년 정도는 더 살아야 되는데 이게 일을 안 하면 수입이 없잖아요. 그죠? 수입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 수입이 없는데? 힘들죠. 예. 그럼 이 40년을 살려면 방법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80세 이후에도 계속 돈이 나오든지 아니면 그 전에 40년 살 돈을 모아놓든지. 그런데 그 전에 40년 살 돈을 모으기 힘든 게 그냥 사는 동안에도 겨우겨우 사는데 어떻게 그걸 모아놓냐고.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80세 이후에도 계속 돈이 나오는 거를 택하면 되는 돈이 나오면 되는데 돈이 나올 일이 없네. 노동을 안 하니까. 그게 문제죠. 그래서 점점 우리나라 노인들이 앞으로 수명은 늘어나는데 사는 건 어떻게 돼요? 힘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권리 수입이 있잖아요. 권리 소득이 있으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권리 소득은 노동을 하지 않아도 계속 돈이 나오는 거예요. 예? 솔깃하죠? 노동을 안 해도 계속 돈이 나와. 그런 일이 뭘까요? 그런 돈이 임대료. 부동산을 사가지고 임대료를 받으면 여러분이 일을 안 해도 계속 돈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돈을 좀 벌면 다 쓰지 않고 건물을 사는 이유는 본인들이 나중에 일을 못할 때를 대비해서 이제 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일반 보통 사람들은 건물 살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그러면 이제 건물을 안 사는데 뭐가 있어요? 은행 이자를 또 받으면 돼요. 근데 은행 이자를 받으려도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하죠. 예. 뭐 100만 원 넣어서 이자 나와봐야 거기서 생활이 안 되니까. 최소한 제가 볼 때는 10억 이상 나와야 되거든요. 10억 이상 넣어야 되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럼 또 은행이자, 주식 배당. 그다음에 저기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솔깃하게 하나 있는데 저작권 수입이 있으면 돼요. 저작권. 저작권은 한번 여러분이 받기 시작하면 노동을 안 해도 계속 돈이 나와요. 저작권이 뭐냐면 노래를 작사, 작곡해서 나오는 수입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서른도 씨. 서른도 씨 아시죠? 모르세요? 가수. 그분은 가수 수입보다도 저작권 수입이 더 많아요. 왜 그러냐면 작사, 작곡을 많이 해서. 대표적인 노래가 뭐예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아세요?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거 제가 아침마다 저희 아내한테 부르는 노래예요. 이 노래를 아침마다 부르면 금슬이 좋아지세요. 아시겠죠? 또 뭐 있어요? 사랑이 이런 건가요? 이런 거. 서른도 씨가 워낙 노래를 작사할 걸 많이 해서요. 1년
저작권 수입만 10억에서 20억 정도 된다 그래요. 예. 예. 그럼 있으면 되죠. 예. 또 요새 뭐 황아람 씨, 황가람인가? 나는 반딧불인가? 반딧불? 이름이 뭐죠? 제목이?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이 노래를 황가람 씨가 불렀는데 황가람 씨는 저작권 수입을 1원도 못 받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은 노래를 부른 가수지 작사 작곡한 사람은 중식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황가람 씨가 성공을 시켜서 중식이라는 사람이 한 달에 3, 4천만 원을 받는데 지금. 근데 중식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가수인데 실패한 가수. 지하 단칸방에 살고 있었대. 갑자기 돈 벼락을 맞은 거예요. 본인이 만들어 놓고 사장됐던 노래를 어느 날 갑자기 황가람 씨가 끄집어내 갖고 또 뭐가 있어요? 조재즈가 부른 노래 모르시나요? 원래 다비치가 불렀는데 별로 히트를 그렇게 크게는 못했어요. 근데 조재즈라는 조재즈 가수 모르세요? 별명이 저기 뭐예요? 예? 참 별명이 있어요. 그분이 있는데 잠바람 불어오니 그대 생각에 눈물 나네. 저는 애터미 안 해도 가수로 나갔어도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 어. 이런 그 조재즈 부른 가수가 그 가수는 이제 그 저기 뭐 조재즈가 불렀는데 작사가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그분은 제가 볼 때 한 달에 한 1억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런 저작권 수입이 있으면 이게 이제 권리소득이죠. 일을 안 해도 그런 노래가 히트하면서 계속 돈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권리소득은 특징이 뭐냐면 상속이 돼요. 놀랍게도 이게 상속돼요. 상속. 그러니까 건물도 상속되고 은행 예금도 상속되고 저작권도 상속이 돼요. 서른도 씨가 죽으면 누가 받을까요? 그 돈을 없어지는 게 아니고 부인이 받죠. 부인이. 예, 부인이. 서른도 씨 부인이 받죠. 예. 그런데 왜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하냐면은 애터미 소득이 무슨 소득이에요? 권리 소득이에요, 이게. 애터미 소득이 권리 소득이라는 점을 여러분은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애터미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권리 소득이라는 게 큰 비중을 차지해요. 여러분이 한번 소비자를 만드시잖아요. 소비자를 만들면 이 소비자가 상속이 돼요. 저는 지금 약 50만 명의 제 밑에 회원이 있는데 제가 죽게 되면 제가 이제 죽을 때까지 돈이 나오겠죠. 일을 하든 안 하든. 만약에 여러분이 궁금하시다. 일을 안 해도 돈이 나오는가를 궁금하다 그러면 내가 내일부터 안 나와버리면 돼요. 안 나와 내일부터. 안 나오면 여러분이 확실히 알게 되세요. 돈이 나오나 안 나오나. 예. 근데 제가 안 나와도 돈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예. 여러분 만약에 그 저희 그 제 위에 뭐 스폰서를 하지만 제가 하도 본 지가 오래돼 갖고 총장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10년 전에. 예. 10년 전에 뇌출혈 쓰러서 지금도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지금 한 1년에 약 7억씩을 계속 받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예. 10년 동안 안 나왔어요. 그분이. 예. 이게 이제 권리소득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저도 만약에 제가 이제 이렇게 받다가 죽을 때까지 받는 거예요. 일을 못해도 제가 아파서 못 나와도 돈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제 죽으면 상속이 돼요. 제가 일단 죽는다. 예. 제가 일단 죽으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안 되겠죠. 어. 우리 처음 오신 분은 죽거나 말거나 알 게 뭐냐. 이따 집에 가다도 죽을 수 있어요. 사람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렇죠. 제가 죽게 되면 원래는 웬만한 일은 돈이 안 나와야 맞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는 상속자를 아내로 지정해 놨어요. 딱 보기에도 애처가처럼 보이죠? 애처가, 애처가, 애처. 저희 아내가 상속받아요, 이거를. 그래서 저희 아내는 제가 죽든 안 죽든 돈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죽어도 오늘 죽어도 당장 내일부터 이 4억을 저희 아내가 받아요. 그리고 제가 다 법적으로 해놨어요. 법적으로 조치를 다 해놨어요. 누구도 이거를 심지어 제 아들도 못 건드려. 아들도. 보통 여자분들은 누구한테 상속해요? 아들한테나 딸한테 하죠. 근데 제가 아들을 키워보니까 이 새끼는 뭐 키워봤자 말짱꽝이다 이거. 그래도 와이프가 좋다. 우리 어릴 땐 누가 밥 줘요? 엄마가. 그렇죠. 그다음에 또 결혼해서 살면은 와이프가 밥 주는 거죠. 그렇죠. 밥 주는 사람이 최고예요. 원래 강아지도 밥 주는 사람만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애새끼는 제가 키워보니까 이건 뭐 제가 지금 돈을 많이 버니까 제가 유일한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제가 평생을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가족들이 돈 걱정을 안 하고 물론 돈만 있다고 해서 모든 게 행복한 건 아니지만 제가 돈이 있으니까 90%의 걱정거리는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이제 70이 넘었으니까 저를 위해서 좀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죠. 그 제가 생각해봤어. 나를 위해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오롯이 나만을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했는데 별로 없어요. 여행은 이미 피곤해 벌써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다음에 뭐 먹는 거 먹는 것도 뭐 별로예요. 예. 옷, 뭐 차? 그럼 다 좋은 거 다 해봤죠. 예, 차도.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할 게 없어 제가 보니까 뭘 해야 행복할까? 딱 하나 있더라고 제가. 딸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딸이 참 있으면 좋겠다. 제가 아들만 하나 있는데 딸 있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예. 그래서 딸이 있으면 되는데 저희 아내가 딸을 지금 낳을 수가 없어요 지금. 60세 중반이고 이제 이미 벌써 이제 애를 못 낳아.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보면 어떡하지 딸이?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밖에서 하나 나와서 들어가야 되겠다. 이 생각. 아이고, 이 얘기 듣기만 해도 아마 내일부터 밥은 안 나오지. 어쨌든 저는 아내한테 제가 이제 상속을 해놨고, 제 아내가 만약에 받다가 죽으면 어떻게, 저희 아내도 죽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제 아들이 받는 거예요. 그때는 제 아들이 받아요. 저희 아들은 아버지가 열심히 애터미를 한 덕분에 걔는 죽을 때까지 1년에 4억씩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4억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뭐 걔도 돈 걱정은 안 하죠. 그다음에 저희 아들이 받다가 또 죽으면 누가 받아요? 손자가. 손자가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애가 둘이나 셋이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그냥 놔두고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걸 확실하게 저걸 해놓으셔야 돼. 회사에서는 한 명한테만 상속이 돼요. 이 이 소비자 코드로 상속이 되는데 한 명한테만 해줍니다. 그러니까 한 명한테 주면서 야 싸우지 말고 잘 놀았어라. 그러면 놀았어요, 안 놀았어요? 절대 안 놀았어요. 절대 안.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상속할 일이 생기면 반드시 이 돈을 어떻게 분배한다는 걸 분명히 여러분이 유언장까지 해서 다 공증까지 받아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돈 줘갖고 자식들만 어떻게 돼요? 싸우는 관계가 돼버려. 그런 집 너무 많잖아요. 예. 지금 뭐 별 걱정을 다 한다는 표정이시네요. 애터미로 돈 벌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미리 걱정을 내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미리 그런 얘기를. 예. 어쨌든 애터미 소위 홀로서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화장품이나 건강식품을 파는 세일즈로 하는데 이건 세일즈란 영업이 아니에요. 내 건물을 짓는 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소비자를 만들어서 이게 자산소득이에요, 자산소득.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는 고객이 아니고 뭐다? 자산이에요, 자산. 여러분이 건물 질 때 벽돌 싸서 건물 짓듯이 소비자를 한 명씩 만들어서 건물을 쌓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건물을 높이 싸고 많이 싸면 쌀수록 이게 이제 수입이 커지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다 알면 사람들이 이 일을 해야 하네요? 해야 되죠. 예, 그렇죠. 근데 안 하는 게 너무 신기해, 저는. 안 하는 게 너무 신기하다니까. 제 그 동기들은 제가 얘기를 했더니, 아, 야, 그 체면상하게 그걸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체면상하게. 그래서 제가 이놈이 아직 고생을 덜 해봤구나. 체면이 뭔 줄 모르는구나. 체면이 뭐야? 내 가족이 돈 때문에 고생하면 내가 체면이 안 쓰는 거예요. 아니, 내 애가 돈 때문에 고생하는데 무슨 아버지가 체면을 얘기를 해 도대체. 에? 요즘 세상은요, 제가 볼 때는 돈이 인생의 전부 아니지만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돈이 더 필요해요. 왜 필요할까요? 수명이 길어지는 거, 그것도 큰 이유 중에 하나고요.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좀 더 쉽게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는 외식을 하면 짜장면 먹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요새 애들은 짜장면만 먹어요? 뭘 많이 먹죠? 뷔페도 가고 뭐 막 하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요. 저희 어릴 때는 썰매를 탔어요. 아버지가 사각개짝을 부셔갖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 썰매를 주면 그 썰매를 막 달리는 거예요. 개천에서. 개천이라 요새 개천도 없지만. 요즘 애들은 못 타요? 스키나? 못 타죠. 뭐가 기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항상 돈이 더 들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료 기술이 계속 발달해요. 그러면 돈이 더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여러분. 희귀병도 고칠 수 있어요. 문제는 돈이 엄청 비싸다니까. 심지어 그 아기들이 불치병을 가지고 태어난 애들이요. 주사 한 대만 맞으면 낫는 거예요. 근데 그 주사 한 대 값이 30억, 50억이야. 왜 이렇게 비싸냐? 그 개발하는데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환자는 몇 명 없고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이 점점 기술이 발달됨을 될수록 삶에 들어가는 비용이 는다 안 는다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돈이 없으면 그 혜택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문명이 발달하는데 기술이 발달하는데 그 혜택을 하나도 못 보면 무슨 얘기예요? 처진다는 얘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혜택을 못 보면 계속 뒤로 처지는 거예요. 뒤로 처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일은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애터미 수입에 대해서 제 이제 아는 사람들은 체면 얘기를 했지만 사실 체면 상할 것도 없어요.
아니 내가 소비자한테 싸고 좋은 제품을 권하는데 무슨 체면을 얘기를 하냐고 도대체.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건 생각을 바꿔야지.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어, 세상에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 지우는 것도 만만치 않아. 좌우지간 정말로. 지금부터 제가 이제 그러면 애텀이 여러분이 소비자 멤버십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좀 소위 이제 보상 플랜이라고 하거든요. 수익 구조. 어떻게 소비자를 만들어서 수입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릴게요. 사실 그게 이제 궁금하죠. 예. 자, 제품이 싸고 좋아서 소비자를 만들 수 있다. 근데 어떻게 얼마만큼을 만드느냐. 이제 그게 중요하잖아요. 예. 자, 우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자본을 생각해요. 자본. 돈이죠, 돈. 돈이 얼마가 드냐. 그런데 일반적인 네트워크 회사들이 돈이 들어갑니다. 대부분 다. 많게는 몇 천만 원 들어가고요. 적게도 몇 백만 원씩 다 들어가요. 그걸 가입비라 그래요. 가입비. 가입비. 영어로는 멤버십 피. 그래서 여러분 자석료까지 들었죠? 그러면서 저도 자석료를 몇 개 사야 돼요. 그럼 300만 원짜리 하나 사면 300만 원, 500만 원짜리 하나 사면 500만 원, 두 개, 세 개 사면 어떻게 돼요? 몇 천만 원씩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이제 가입비라는 게 있습니다. 돈이 안 들어간다는 아메이조차도 키트를 사면 2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예. 그게 있어야 사업을 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애터미는 없습니다. 이 가입비가 전혀 없어요. 이론도 여러분이 여기서 돈 낼 일이 없어요. 예. 여러분이 제품 써보다가 나 오늘부터 사업해 그러면 끝이지. 내가 사업을 하려면 갑자기 돈이 뭐가 있어야 돼. 목돈이 이런 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돈 없어서 못하겠다는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전 세계 모든 네트워크에서는 예외 없이 뭐가 있냐면은요. 월 의무 구매액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영어로는 monthly requirement라고 하고 뭐 오토십이라고 얘기하는데 말이 좋아 오토십이지 그냥 monthly requirement 의무적으로 사야 돼. 이걸 왜 이걸 사야 되냐면은 사업자는 수당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걸 사야 됩니다. 사업자는 수당을 받으려면 이걸 안 사면 어떠냐? 매월 안 사면 수당을 그 달에 안 줘요. 예. 이게 제일 작은 데가 30만 원이고 많게는 몇백만 원씩 사야 됩니다. 수입이 많아지면 그만큼 사야 되는 금액도 커져요. 그래서 외국 회사 같은 경우 저 정도 돈을 벌잖아요. 그럼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씩 의무적으로 사야 돼요. 예. 그러면 300만 원씩 사가지고 제가 그 물건을 베란다에 쌓겠죠? 다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공짜로 막 놀아주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 외국계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이 가끔은 제품을 막 놀아주죠? 써보라고. 그게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많아요. 예. 근데 애터미는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월 의무 구매 자체가 아예 없어요. 애터미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저 같은 경우 돈을 많이 벌잖아요.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버는데 아무것도 안 사도 되냐? 아무것도 안 사도 돼요. 이번 1월 달에 12월 달에 하나도 안 샀어. 12월 달에. 아무것도 안 샀어. 12월 달에. 필요한 게 없어서. 그래도 수당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와요. 1월 달에 또 안 사. 나와요 안 나와요? 또 나와요. 계속 안 사. 3, 4, 5월 달 안 사.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1년에 딱 한 번 칫솔이나 치약 같은 거 회원이라는 걸 인증받기만 하면 되지 뭔가 소비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다른 네트워크 회사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가입비도 없고 월 의무 구매도 없으면 매출액이 어떻게 늘어나냐? 이런 게 있어야지 매출이 늘어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회사는 그런 걸로 매출을 늘리는 게 아니고 싸고 좋은 제품으로 승부를 하는 회사예요. 싸고 좋은 승부로 제품으로 승부하는 거지 의무적으로 뭘 해서 매출을 늘리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물건 사냐? 필요할 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인장 가거나 뭐 어디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 살 때 필요할 때 사시죠? 똑같아요, 애터미도. 필요할 때 산다. 그런데 우리가 1년 매출액이 얼마라고요? 한국에? 1조예요. 이런 의무조항이 없어도 이렇게 매출액이 많다는 건 뭐예요? 제품으로 승부하는 회사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애터미를 할 때 여기 그 회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회사는 네트워크 회사랑 경쟁 안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네트워크 회사 만들었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메이랑 경쟁을 해야지. 아메이라는 회사가 주거래은행이 제일은행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메이라는 회사 본사도 가봤어요. 강남에. 그러면 아줌마들이 뭘 막 들고 왔다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 처음에는 제가 그냥 세일즈 하는 데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더라고. 어쨌든 그런데 보통의 네트워크 회사를 만드는 분들은 우리가 아메이를 뭐 능가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치를 많이 걸어요. 그런데 이 회사는 처음에 네트워크 회사랑 경쟁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하더라고.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뭘 하더라도 경쟁업체라는 게 있고 동업계 경쟁업체들이 있잖아요. 백화점 만들면 백화점끼리 경쟁하는 거고. 그 신세계, 현대, 또 어디 롯데는 박터지게 서로 경쟁하잖아요. 예. 그다음에 할인점은 할인점끼리 경쟁하고 인터넷 쇼핑몰은 인터넷 쇼핑몰끼리 경쟁하고. 예. 이렇게 되는데
아니 네트워크 회사 만들었으면 네트워크 회사랑 경쟁을 해야지 누구랑 경쟁을 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 소비자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소비자 사랑을 받지 못하는 회사라고 경쟁해서 이기면 뭐 합니까? 우리 회사는 그런 회사들하고 경쟁 안 합니다. 우리 회사는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할인점이나 이런 데랑 경쟁하지 네트워크 회사는 우리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때 제가 아, 저런 얘기를 하나? 저런 생각을 하네. 아, 특이하다. 정말로. 제가 은행원 생활을 20몇 년 했는데 저런 경영자 처음 보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게 제가 상당히 애터미를 하게 만든 큰 이유 중에 또 하나예요. 제품도 제품이지만 경영자의 어떤 생각이 상당히 제가 봤을 때 아주 신선하고 너무너무 맞는 얘기인데 그 맞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 신선하게 들리는 거예요. 예, 그렇죠? 내가 만약에 네트워크 회사를 만들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아메이랑 경쟁하려고 덤벼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메이랑 경쟁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 회사도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별로 찾는 회사가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야, 참 대단한데 이 양반 생각이 정말 대단하다. 어. 어쨌든 그런 관점으로 우리 회사는 일반 네트워크 회사들이 하는 건 안 해. 가입비도 없고 월음물도 없어. 그래서 제품이 싸고 좋으면 알아서 소비자가 쓸 거고 안 좋으면 안 쓸 거다. 뭐 이런 거 했다고 해서 회사가 잘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것도 특이하죠. 제가 회사를 만들었어도 이걸 했을 것 같아 또. 가입비는 몰라도 이건 했을 것 같아. 그래도 월 오메가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이게 참 특이한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 애터미는 자본이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인맥이에요, 인맥. 사람. 이거 하려면 사람을 많이 데려와야 되는데 인맥. 나는 사람이 별로 아는 사람이 없는데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회사는 일단 그 소비자 멤버십을 만들 때 바이너리 마케팅이라 해서 두 그룹으로 만들어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두 개로, 두 그룹으로. 아메이라는 회사는 브레이커웨이라서 아메이. 아메이는 옆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옆으로. 옆으로. 또 다른 게 뭐냐면 일단 우리는 두 그룹이고 여기는 여러 개의 그룹을 만들어서 저 정도의 돈을 벌려면 아메에서 20개 그룹 이상을 만들어야 돼요. 일단 사업자가 20명 이상이어야 돼요. 그런데 사업자. 근데 우리는 소비자로 그냥 시작하시면 돼요. 소비자. 소비자. 소비자로 하다가 물건 쓰고 소비자만 계속 만들어도 수입이 나옵니다. 나오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나도 사업을 해보겠다. 그럼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업자를 데려올 필요 없어요. 그런데 아메이는 소비자를 여기다 놨다. 그럼 사실 이 의미가 별로 없어요. 여기는. 예. 사업자 밑에 소비자가 생기는 건 의미가 있지만 그냥 소비자만 달랑 있다. 이거는 별로 처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예. 그래서 인맥 면에서도 우리가 상당히 인맥이 적은 사람도 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니까 사업자의 편의성을 최대한 높여놓은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구나 사업할 수 있게 돈이 없어도 인맥이 없어도 그냥 보통 사람들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회사가 이 회사예요. 그런 뜻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근데 두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두 그룹으로 만들 때 보통 일반적인 회사들은 누가 가입시켰냐? 그걸 추천이라 그래요. 추천, 리코멘더. 추천인이 누군가를 따집니다. 왜 따지냐? 추천인이 누군가에 따라서 내 매출이 차이가 생겨요.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예요. 자, A, B, C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100원씩 물건을 샀어요. 100원씩 샀다. 그러면 회사에서 봤을 때 나로 인해서 생긴 매출이 300원이에요. 그렇죠? 내 밑에 세 명이 100원씩 샀으니까 300원. 그런데 이 추천 인지도가 있는 데는 나의 매출을 따져서 수당을 주는데 요거를 추천이 누구냐를 따져서 누가 데려왔냐를 따져서 매출을 계산해요. 회사 매출액은 이렇게 300원이지만 네가 수당을 받는 매출은 네가 데려온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A는 내가 데려왔어요. 그러면 100원을 다 줘. 그런데 B는 A가 데려왔어. 그럼 70원만. C는 B가 데려왔네. 50원만. 그래서 네가 수당을 받는 네 매출은 220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추천인 제도예요. 전 세계 대부분의 바이너리 회사들은 다 추천 인도가 있어요.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 사람을 많이 데려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가 100%다 인정을 받으려면 네가 데려온 사람 것만 100% 인정해 줄게. 네 밑에서 네가 데려온 사람이 아닌 사람의 경우는 70%, 50%, 30%, 20%밖에 인정을 안 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는 추천 인정도가 없어요 이게. 이걸 안 따진다는 거예요. 안 따진다는 거는 이쪽에 내 매출을 따질 때 누가 데려왔나 관계없이 이건 안 따져.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밑에서 일어난 회사 매출이 있고는 내 매출이 돼요. 그러니까 300원이 내 매출이에요. 다시 말해서 애터미는 내 밑에 소비자나 사업자가 가입이 되면 내가 데려왔건 안 데려왔건 무조건 내 소비자예요. 내 사업자예요. 그러면은
이 추천 제도를 따지는 게 사업자한테 유리해요? 안 따지는 게 유리해요? 안 따지는 게 유리해져. 얼핏 생각해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다 보면은 내 밑에서 내가 데려오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가입이 됐고 열심히 한다. 극단적으로 저 같은 사람이 나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저 같은 사람이. 저 밑에서 주진환 양쪽에 하나씩 나왔어요. 여러분이 데려온 사람이 아니에요. 예. 저 10대, 20대 한참 밑에서 저 같은 사람이 나왔어. 예. 실제로 김현숙 임페리얼은 저는 모르는 분입니다. 제 스폰서지만 제 위에 있는 스폰서들 중에서 제가 아는 사람은 이덕호 임페리얼밖에 없어요. 이덕호 임페리얼은 나를 데려와서 저 밑에다 가입을 시켰는데 그 위에 있는 줄줄이 있는 모든 스폰서는 저를 하나도 못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추천인제도가 있는 데서는 제가 매출을 많이 일으켜도 그 사람들하고 관계 없을 수도 있어요. 제로인데도 많아요. 10대 이하로 내려가면 제로입니다. 제로. 아무리 매출이 일어나도. 근데 그렇게 많이 내려가서도 제가 일으킨 매출이 이 위에 스폰서들한테 다 올라가요, 올라가요? 올라가요, 우리 회사는. 어. 그래서 여러분 밑에서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제가 또 사업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양쪽에서 한 명씩 나오면 여러분 대박 나는 거예요. 4억씩 버는 사람이 양쪽에 하나씩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8억씩 버는 거예요. 8억씩. 8억씩. 엄상용 총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예. 본인이 한 명도 데려온 사람이 없어. 예. 그냥 소비자만 데려왔었지. 그런데 한쪽에선 저고 한쪽에선 또 김문규 총장이라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옛날에. 예. 아무것도 모르죠. 저 밑에 수천 데려가서. 근데 갑자기 그 두 사람이 나와서 1년에 8억씩 벌어가는 거예요, 지금. 예. 짜증이 확 나죠, 여러분이. 근데 여러분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길 가다가 저 같은 사람을 봤다. 주진환 닮은 사람 봤다 그러면 어떡하셔야 돼? 납치라도 해갖고 데려가고서 애터미 시켜야 돼. 아시겠지? 예? 이거 누가 잘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할 때 저 사람은 잘할 것 같다, 저 사람은 못할 것 같다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이걸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랄까 좀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유가 왜 힘들냐면은 아는 사람을 자꾸 시키려고 해서 힘들어요. 예. 여러분 친한 사람, 가족, 친인척, 친구, 뭐 아는 사람, 동창 이런 사람을 자꾸 시키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시키려고 하면 그 사람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평안감사도 지 싫으면 안 하는 식으로 여러분 시키려고 하면 더 도망가요. 예. 그래 안 그래요? 그쵸? 예. 예. 그러니까 시키려고 하지 말고 뭐예요? 필요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을 찾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애터미를 필요로 할까요? 돈 벌고 싶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돈 벌기 싫은 사람한테 돈이 인생의 전부냐 맨날 이렇게 외치는 사람은 해요, 안 해요? 그럼 안 해, 그런 사람은 여러분.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은. 예. 예?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은 돈을 많이 벌 수가 없어요. 돈이 인생의 전부냐 맨날 외치는데 돈이 따라오겠어요, 그게. 예. 돈이 돈이 인생의 전부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는 돈은 그냥 수단에 불과해요. 돈은 그냥 수단이에요, 수단.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구. 예. 사람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돈이라는 거는. 그런데 돈이 없으면 사람 위에 돈이 딱 앉아 있어요, 가서. 그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위에 가서 못 앉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돈을 많이 벌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돈이 내 밑에 깔리는 거예요. 아니, 수단이 도구가 내 위에 올라서면 어떻게 해? 말이 돼요, 안 돼요? 예? 예. 내가 깔고 앉아 있어야지,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을 이렇게 자꾸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애터미 사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을 찾으려면 어떻게 돼요? 얼굴에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쉬울 수가 있어요, 그게. 자꾸 아는 사람을 시키려고 그러면은 이게 약간 밀당이 필요해요. 밀당이. 남자가 막 쫓아가면 여자가 어떻게 해요? 도망가죠. 안 도망가셨구나. 그냥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고 왜 이제 오세요? 이러면서 자, 어쨌든 추천 인제도가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내 밑에 들어오면 내 사업자가 내 소비자니까 일단 사업이 쉬울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 그럼 어디까지 인정해 주냐? 무한 단계라고 해서요. 끝이 없이 인정해 줘요. 이것도 상당히 획기적이죠. 일반적인 회사는 다 유한 단계예요. 20대까지만 인정해 줄게. 뭐 이렇게 나와요. 예, 그 밑에는 아무리 많이 붙어도 네 파트너 아니야. 네 소비자 아니야. 근데 우리는 무한 단계니까 여러분 밑으로 1000대, 10,000대 내려가도 다 내 소비자예요. 획기적이죠. 그다음에 네 번째, 해외까지 다 인정해줘요. 해외.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여기에 한국 사람을 가입시켰어요. 그런데 우리 회사가 나가 있는 우즈베키스탄이 나가 있죠. 우즈베키스탄. 우즈벡 사람을 가입시켜. 우즈벡 사람을. 왜? 여기 지금 한국에 우즈베키스탄 사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지방 가면요 식당에도 외국 사람이 다 일을 해요. 종업원으로 지금. 우리 옛날에는 그냥 필리핀이나 베트남 알았죠. 지금은 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뭐 저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서부터 안 온 데가 없어요. 예.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가입시킬 수 있어요. 또 이 사람이 본국에 있는 자기 친구를 또 가입시켜. 우즈벡을. 우리 여기 지사 나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중국 사람 가입시켜. 미국 사람 가입시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커질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회사는 해가 질 날이 없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계속해서 해외로 여러분이 뻗어나고 지금 또 모로코까지 나간다는 건 너무 놀랍잖아요. 모로코. 모로코라는 나라는 가보지를 못했는데 모로코. 모로코에서 지사가 생기는데요. 어, 그분이 무슨 SNS를 보고 여기 알아보러 왔대요. SNS를 누가 냐면 이거 젊은 사람이 SNS에 막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SNS를 보고 아마 모로코에서 네트워크를 좀 해본 사람 같아. 한국이 요새 이제 유명하잖아요. 예, 한국 K 뭐 K 네트워크이지 이게 뭐 K 드라마 K 팝이 아니고 K 네트워크. 아 이런 회사가 있었어. 그래서 이 사람이 모로코에서 비행기 타고 한국을 온 거예요. 알아보러. 알아보니까 어때요? 이게 너무 괜찮거든. 제품이 싸고 좋고 가뜩이나 이 K 프로덕이 K 컬처 프로덕이 전 세계에 지금 상당히 유명한데 이 회사로 와서 보니까 제품이 너무너무 싸고 좋고 K 뷰티가 요새 유명해 아니에요? K 뷰티가 뭐예요? 화장품, 한국 화장품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제 그 요번에 조카가 미국에 살거든요. 시애틀에 사는데 한국에 이제 연말이라서 놀러 왔어요. 올라오더니 한국 화장품이 거기서도 너무너무 좋다, 인식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을 막 제가 주고 이제 하고 또 부모님도 막 사가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 모로코에서 온 분이 그걸 보고 얘 애터미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갖고 그런 사람은 좀 드물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돈을 들여서 호텔을 빌려서 본인이 세미나를 해요. 한 달 몇 명 모인 줄 아세요? 1,000명을 모여요. 1,000명. 모로코에서 1,000명을. 근데 이분들이 1,000명이 왔는데요. 다 애터미 깃발을 들고 있어요. 애터미 깃발을. 애터미라고 써있는 제가 동영상을 봤거든요. 깃발을 다 들고 있어. 그리고 막 그 호텔 거기다 벽에다 다 애터미라고 다 써놓고 난리가 났어요. 예. 그래갖고 뭐 심지어 이거를 사원을 외우고 있더라고. 사원을. 일어나서 사원. 예. 아니 그난 너무 신기한 게 사원을 외운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 우리 사원하면 처음에 좀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전 처음에 이거 애터미 쓸 때 신기하더라고 이게.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명을 경영한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이게. 보통 일반적인 사원은 어떻게 됐어요? 근면성실 창조 이런 거 많이 해. 근면성. 제가 어떤 그 세일즈 회사 가봤더니 사원이 뭔지 아세요? 나가자 싸우자 팔자 이렇게 있어. 제가 처음에 애터미 했을 때 사원을 보고 참 희한하네. 이게 무슨 오작이 도대체 교회도 아니고 막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어쨌든 그 모로코에서 사원을 외우고 있는 거야 사람들 서서. 그러니 지사가 안 들어갈 수가 없죠. 그 지사가 들어가고. 어쨌든 그렇게 전 세계에 이제 시장이 형성이 된다. 이거 싹 지워버리셨네 어느새 또. 그래서 그래서 가만있어. 무한 단계 다음에 글로벌. 해외 시장을 만들 수 있다. 글로벌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회사만 글로벌이 아니고 사업자들도 글로벌 할 수 있다. 자, 이때 이렇게 하다 보면 의문점이 생겨요. 그러면 추천료도 없어서 무조건 내 밑에 가입되면 내 소비자고 내 사업자고 뭐 끝이 없이 무한 단계로 인정해주고 글로벌까지 붙으면 초기에 했던 사람들은 떼돈을 벌겠구나.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커지니까 이론적으로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이 회사에서는 결정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입의 상한선 제도가 있어요. 아주 희한한 제가 볼 때는 듣도 보도 못한 제도인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내려가서 전부 네 소비자 맞는데 일정 매출액 이상이 되면 그다음부터 수입이 안 늘어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루에 하루 매출액이 약 5천만 PB인데 돈 따지면 약 1억이에요. 약 1억 원이 되면은 1억이 딱 되잖아요. 1억이 됐어. 1억 되면은 그 이상 늘어나도 수입으로 인정을 안 한다는 게 수입의 상한선이에요. 이게 아주 희한하죠. 이게 진짜 희한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회사가 아무리 밑에 붙어도 요 단계를 넘어서면 그다음부터 수입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초기 했던 사람이라고 떼돈을 벌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던 아메이 막 50억 벌어간다, 100억 벌어간다. 심지어 우리보다 작은 유니시티인가 그런 미국 회사가 있어요. 연매출액이 전 세계 연매출액이 2천억 정도 돼요. 2천억 전 세계가. 우리는 2조 4천억인데 굉장히 작죠? 근데 그 2천억 하는 회사가 일본 사업자로서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 50억을 벌어간대. 그래서 그걸 막 자랑을 해. 그래서 내가 속으로 했지. 그건 자랑할 일이 아니고 나머지 사람이 돈 가져갈 게 있겠냐. 그래갖고 그렇게 몇 사람이 돈을 다 가져가면 그 사람이 50억까지 하면 그 밑에 사람은 40억까지 갈 거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이 가져갈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나라는 법으로 35% 이상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35%에서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위에서부터 이 초기 사업자들이 다 가져가는 돈이 5%가 안 돼요. 다 합해도. 그러니까 이게 밑에서 가져갈 수 있지만 그 매출도 얼마 안 되는 회사들이 막 위에서 몇십억씩 가져가면요. 이게 어떻게 돼요? 35%에서 대부분을 그 사람이 가져가게 되고 밑에 사람들 수입이 안 되죠. 근데 그래서 애터미가 특이한 게 제가 참 처음에 듣고서 이 수입의 상한선을 보면서 제가 정말 특이하다 이 회사가. 예. 그래서 현재 하루 매출액이 1억 이상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지금. 예. 여러분 아시는 임페리얼들은 다 대부분 1억이 넘어요. 심지어 하루 매출액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1조면 그게 1조면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1조면 어, 양쪽에서 5천억이죠. 한쪽이 5천억이면 그걸 360으로 나누면 10억이 넘죠. 그래서 현재 우리 사업자 중에서 10억이 넘는 사람들이 많아요. 10억이 한쪽이 10억이 넘어. 그런데 돈은 1억밖에 인정을 안 해줘. 그러면 그 나머지 수입은 어디로 가겠어요? 밑에 있는 사람한테 내려갈 수가 있죠. 이게 사회에도 없는 거예요. 수입의 상한선. 이게 사회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삼성 가문은 총 가져갈 수 있는 돈이 100조다. 그 이상은 못 가져간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건 약간 이제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 뭐 사회주의 비슷한 거죠. 근데 일반 사회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본주의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일론 머스크 총 재산이 지금 얼마를 육박한다 그래요? 요번에 스페이스 X까지 상장하면 일론 머스크 재산이 6천조에 육박한대요. 6천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700조가 안 돼요. 680조인가 그렇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700조인데 일론 머스크 재산이 6천조에 육박한대요. 그게 들어가면. 예. 그러니까 무한대로 가져갈 수 있어요. 이게 무한대로. 자본주의라는 건 원래 그렇죠. 근데 우리 회사는 약간 그런 면에서는 이게 좀 특이한 회사예요. 가져갈 수 있는 걸 딱 제한을 해놔버렸어. 그걸 왜 그렇게 해놨어요? 너무 몇 사람이 돈을 다 가져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해도 저랑 수입이 같아질 수 있어요. 왜 같아지느냐? 여러분이 하루 매출액이 1억이 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1억씩 다 하면 저는 매출액이 얼마예요? 100억도 넘어요. 하루 매출액이. 그래도 100억 넘는 저하고 1억 되는 여러분하고 수입이 어떻게 된다? 같아진다 이 얘기예요. 이제 좀 화가 풀리시죠? 아까 짜증이 막 났었는데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지. 내가 1억 하면 저 사람은 10억 대 갖고 돈을 엄청 벌려. 그게 없어요. 우리 회사가. 아주 특이한 회사예요. 그래서 다른 회사에는 없는 걸 많이 만들어 놨어요. 다른 회사 있는 건 다 없애버렸어. 진입비 있는 걸 우리는 없애버려. 월 의무유지 없애버려. 예. 다른 회사는 수입의 상한선이 없죠. 그냥 만들어놔. 아주 특이한 회사예요, 이 회사가. 예. 그래서 네트워크 회사라고 하기에는 이건 일반적인 네트워크 회사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네트워크 회사가 아니다. 상당히 한국식 K 네트워크, 한국식 네트워크 회사예요, 이거는. 특이한. 여러분이 이 한국에 있는 100개 회사 중에서 사실 이런 회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메이도 괜찮은 회사지만 제품이 상당히 비싸요. 비싸요, 싸요. 일반 소비자들이 잘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메이 소비자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그 이제 제품이 그러다 보니까 그 사는 곳도 지역도 많이 달라요. 우리는 서울 전역에 퍼져 있어요. 근데 아메이 소비자들은 대체로 강남, 송파, 서초, 강동, 뭐 용산, 마포 이런 데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제품을 소비하기가 쉽지가 않다. 근데 애터미는 뭐예요? 저기 금천구도 있고 뭐 강북구도 있고 뭐 노구도 있고 전 서울시기 다 있고 지방도 다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중산층, 서민층이 누구나 쓸 수 있고 또 사업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예. 그게 이제 이 애터미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특이하다. 특이하다. 그러니까 부에 관계없이 부자든 가난하든 아니 부자라고 무조건 비싼 제품 써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진짜 부자들이 그렇게 안 씁니다 돈. 예. 제가 물어보니까 차도요 에쿠스 오래된 거 있잖아요. 요새 제네시스로 바뀐 지가 오래됐는데 에쿠스 오래된 걸 많이 타고 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진짜 부자인 경우가 많대요. 나이 들은 사람들. 저도 제 차가 지금 뭐예요? 8년 된 차예요. 8년 된 차. 와 달리 보이죠? 8년 된 차. 예. 예. 어쨌든 자,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이런 수익 구조를 봐도 굉장히 특이하다. 예,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애터미의 제품하고 어떤 사업이 뭔가에 대해서 그다음에 수입은 어떻게 나오는가, 그다음에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수익 구조에 대해서도 다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여러분이 보시기에 내가 이 사업을 안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겠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지만은. 예. 저는 제품이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나온다는 게 그 기술로. 그래서 우리 해모임을 보면은 박스에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써 있어요. 한국원자력연구원 기술로 만들었다. 그 얘기는 여러분이 먹고 이상이 있으면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정부 기관에 항의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우리나라 유통회사에서 파는 제품 중에서 정부에 직접 항의할 수 있는 제품을 취급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예, 다 그 회사가 만들든지 뭐 어서 받아오든지 이렇죠. 싼 걸로 따지면 다이소가 우리보다 좀 쌀 수 있어요. 건강식품 같은 경우. 다이소 싸죠. 그래서 젊은 사람이 많이 가죠. 근데 다이소는 건강식품 대부분 원료가 중국산입니다. 중국산. 애터미도 중국산으로 하면 훨씬 내려가요, 값이. 뭐든지 그래. 중국산으로 하면 싸죠. 예. 근데 애터미는 전부 원료가 한국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예, 그렇죠. 중국이 아무리 발전했어도 먹거리 같은 경우는 좀 아직까지 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제 100% 신뢰하기엔 좀 그렇죠. 어쨌든 다이소가 그렇고 그 외에는 거의 우리보다 다 같거나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죠. 치약도 저희가 이제 프로포폴 치약이 3,000원인데 일반 시중에서는 보통 5,000원에서 7,000원 정도 싸도 그 정도 합니다. 칫솔도 저희 칫솔이 1,200원인데 할인점에 가면 1,500원 이상에 팔아요. 그 똑같은 제품을 그런 식으로 모든 게다 이렇게 제품이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쓰기만 해도 생활비가 절감되는 제품이다. 자, 이제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럼 애터미 사업의 의미가 뭔가 두 가지가 있어요. 애터미 사업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자, 애터미를 그러면 알아보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애터미 그러면 내가 애터미를 본격적으로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애터미 사업은 어떤 의미가 있나? 먼저 애터미 사업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 어, 반려 직업을 여러분이 찾으시는 거예요. 반려 직업을 찾으신 거예요. 반려 직업. 반려 직업이 뭐예요? 반려란 말은 아시죠? 평생 같이 사는 배우자를 뭐라 그래요? 반려자. 그렇죠. 반려자 이렇게 얘기하죠. 반려자. 안 사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자간 반려자. 그다음에 평생 키우는 개나 고양이를 뭐라 그래요? 반려견, 반려묘. 요즘엔 근데 평생 직업이라는 말을 써야 안 써요? 안 쓰죠. 왜 안 쓸까요? 평생 직업이 별로 없죠. 옛날에는 직장 한번 들어가면 그냥 평생 직업인데 요즘은 평생 직업이라는 개념이 없어졌어요. 예.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로 만든 게 반려 직업이다. 반려 직업은 뭐예요? 죽을 때까지 같이 하는 직업이에요. 죽을 때까지 같이 하는 직업.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일을 할 필요가 있죠. 예. 본인도 건강하고 또 돈을 벌고 그래서 반려 직업이다. 근데 반려 직업을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제가 쉽게 말하면 이거 90살, 100살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90살, 100살에 강의하냐? 강의는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제가 나와서 인사는 해요. 안녕하세요. 이러고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반려직업. 예? 어. 의사가 반려직업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의사는 상당히 일찍 그만둬야 돼요. 예. 예를 들어서 의사 면허증이 있으니까 그건 죽을 때까지는 유효하지만 실제 일은 그렇게 오래 못 해요. 예. 외과 의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60 넘으면 거의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 힘들어서 수술이 힘들어요. 하루 막 8시간씩 서서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못 하죠. 그다음에 이제 안과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60 넘고 65세 넘으면 힘들어요. 여러분 백내장 수술 아시죠?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레이저로 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렌즈를 삽입해요. 그래서 요 까만 눈동자를 이렇게 레이저로 도려내요. 도려낸 다음부터는 전부 사람 손으로 합니다. 요렇게 그 까만 눈동자를 레이저로 자르고 나서 이렇게 들어요. 손으로 들어요. 들어서 오 안에는 백내장을 다 수정치하고 긁어내요. 그 거기다 렌즈를 끼고 다시 꼬매는데 이 꼬매는 걸 사람 손으로 꼬매요. 의사가.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여기 눈에다가 마취를 해서 이게 다 보여. 마취를 했으니까 눈으로 이게 칼 이런 게 왔다 갔다 하게 다 보여요. 피도 막 나는 게 보여요. 이거 자르면 피가 막 납니다. 막 벌겋게. 어떻게 하냐고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제가 해봐서. 피가 막 나. 그런데 의사가 이제 넣고 코맨을 때 손이 오잖아요. 그 손을 오는데 이분이 저한테 그래.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계속 그 얘기를 수십 번을 하는 거야. 그냥 움직이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그냥 움직이지도 못하고 저는 뭐 이게 뭘 고정시켜 놓는 자들이 그런 게 없어. 내가 그냥 눈 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가만히 있는데 의사가 나이가 많아서 손이 떨려. 덜덜 떨면서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안해서 못하죠. 못해요. 그래서 의사도 그렇게 계속해서 나이가 70, 80살까지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에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애터미가 가장 오랜 할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 일단 체력도 별로 없어도 되고. 여러분이 강의도 꼭 하실 필요가 없어요. 강의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예요. 저도 안 하고 싶으면 안 해요. 누가 강제로 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냥 제가 그냥 제 일만 하면 돼.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이제, AI 시대라 하잖아요. AI 시대. AI 시대. AI가 뭐냐? 인공지능이죠. 이게 하면 로봇이죠. 앞으로 AI가 온다 그러잖아요. AI 시대가 온다. AI 시대가 어떻게 다르냐면은,
이전에 어떤 산업화 시대나 정보화 시대는 사람이 주가 되고 그 사람이 뭘 이용하는 시대였었어요. 산업화 시대는 기계를 이용하는 거야. 그 전까지는 뭐예요? 주로 노동을 하다가. 그래서 기계를 이용해지면서 편해진 게 산업화 시대예요. 그 다음에 정보화 시대는 뭐예요? 사람이 이 정보를 쉽게 얻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모든 사람이 정보를 동시간대에 얻을 수 있게끔 돼서 굉장히 획기적으로 이게 전 지구가 하나가 돼버렸죠. 예. 그 모든 게 사람이 이용하는 건데 AI는 이전에 그거하고 달라요. AI는 뭐냐면 지능을 대체하는 거예요. 지능을 대체한다. 사람 손이나 이런 걸 대체하는 게 아니고 지능을 대체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머리를 대체한다는 거는 사람 자체를 대체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대체하는 겁니다. 이 AI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더 우리한테 위협적이 될지는 시간이 좀 지나가 봐야 되겠지만 이미 많은 과학자들이 그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죠. 이거 어떻게 통제를 안 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예.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지능을 대체하니까 사람이 필요 없을 수가 있어요. 예.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들어두세요. 나중에 들어보면 언젠가 지능을 대체하면 사람이 필요 없다는 것은 사람이 일자리에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단순 로봇으로 단순 노동만 하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일이 대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직도 위험한 경우가 많아요. 지금 이 동시통역자들은 어떻게 돼요? 거의 지금 필요 없게 됐죠. 이것만 이어폰만 꽂고 있으면 그냥 실시간으로 통역이 돼요. 근데 무슨 동시통역자가 필요하냐고. 예, 예. 그래서 그런데 AI 시대에 이건 제 건가? 예? 아닌데 뭐가 나온다 그래서 그거네. 애터미 사업은 AI가 대신할 수가 없어요. 상당히 수명이 깁니다. 왜 AI가 이걸 못하느냐? AI끼리 너 샴푸 한번 써볼래? 이렇게 못해요. AI가 여러분한테 와서 애터미 한번 해보실래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사람이라는 사람, 이 존재가 생품을 쓰기 위해서 사람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예. 물론 우리도 회사에서 AI를 이용해서 제품을, 신제품을 내놓는다든지 이런 건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직접적인 사업은 AI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반려직업이 되겠죠. 만약에 AI가 대체하면요.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못할 수도 있어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부자가 되는 일이다. 두 번째 의미가 부자가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부자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예,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예,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부자 되는 게 어려운 이유가 있겠죠. 예, 그런데 일단은 뭐 제가 볼 때는 도구를 부자가 못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사람들이 도구를 그냥 이렇게 택할 때 그냥 뭐든지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상당히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열심히 하면 된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책에 나와 있거든. 한우물을 파면 된다고. 한우물을 파면 성공한다고 돼 있는 그 말을 오늘부터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예. 지금 시대에는 그렇게 한우물을 파서 부자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잘못하면 여러분이 그 우물 파다가 우물 속에서 못 나와요. 갇혀요, 거기에.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죠? 사람 중에 7, 80%가 다 우물 안에 갇혀서 살다 죽어요. 못 나오고, 물도 안 나오고. 예. 그래서 어떤 일을 택해야 되냐면은 내가 미래에 이 일을 활용해서 부자가 될 수 있고 잘 살 수 있는 택해야지 무조건 아무 일이나 택해서 열심히 한다고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은. 예. 자,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 부자 되기가 어렵긴 한데 모든 사람한테 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부자가 되는 게. 여러분이 정신을 좀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부자가 도대체 부자가 되려면 얼마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냐? 기준이 다 다르죠? 많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 된다.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 증권회사라든지 은행에서는 부자의 기준이 딱 있어요. 금융자산, 집을 빼고 현금성 자산이 10억 이상이면 부자예요. 10억.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생각하죠? 예, 그런데 현금으로 10억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10억이 있으면 그 은행에 넣어놓으면 한 달에 250만 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돈이에요, 이게. 10억이 큰 돈이에요. 예. 통장에 3천만 원이 없는 사람이 전 인구의 반이에요.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3천만 원 없는 통장에 당장 쓸 수 있는 현금 3천만 원 없는 사람이 전 인구의 반이라니까. 미국도 비슷해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10억이 있는다는 건 상당히 큰 돈인데 이 10억 있으면 이제 우리나라 증권을 금융기관에서 부자로 쳐요. 근데 이 10억 이상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세요? 몇 명? 47만 명이에요. 작년 기준으로. 47만 명. 그러니까
인구의 몇 프로요? 1%. 우리나라에서 약 인구의 1% 정도가 통장에 10억 정도가 있고 부자다. 그다음에 이제 100억 이상 있으면 슈퍼리치예요. 100억 이상. 금융자산, 현금성 자산이 100억 이상이다 그러면 슈퍼리치죠. 슈퍼리치. 이거는 약 4만 명. 0.1%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어, 이 10억 이상인 사람들이 1년에 몇 프로씩 늘어나느냐? 그게 놀라워요. 10억 이상 있는 부자가 1년에 이 사람들이 몇 프로씩 늘어나면은 9%씩 늘어나요. 9%씩 증가를 해요. 그 다음에 100억 이상인 사람들이 15%씩 늘어나요. 증가율이. 이게 뭐가 놀랍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2%예요, 지금. 경제 성장률이 2%니까 이 부자도 2%씩 늘어난다 그러면은 경제 성장률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정상이죠. 그런데 경제 성장률보다 훨씬 높게 4배, 뭐예요? 7배, 8배가 늘어난다는 거. 이건 뭐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부자 되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구나. 또 하나는 뭐예요? 이 부자가 이렇게 2% 안에서 많이 가져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중산층 서민층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가난해져요, 이게. 이게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5%다. 그러면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경제 성장률은 2%인데 부자는 15%씩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 가지고 있는 파이에서 부자들이 가져가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돈을 많이 못 벌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점점 가난해진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까지 가난해지냐? 끝없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왜? 점점 더 부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예? 그런데 지금 요즘 세상에 부자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만만치가 않죠. 부자 될 수 있는 길이 여러분 요즘에 젊은 사람들의 직업이 뭐예요? 연예인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운동선수하고. 옛날엔 배고픈 직업이었는데 지금은 부자가 될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 그게. 월급쟁이는요, 봉급생활자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 아무도 그걸 비전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지금. 그냥 그냥 다니는 거지 그게 그렇게 비전이 있다 생각을 안 해요 지금. 제가 지금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야. 저는 옛날 사람인데도 제가 은행 다니다 그만뒀지만 지금 더 하죠. 지금 더 해요. 예.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직업을 찾기가 힘든데 일을 찾기 힘든데 그 중에 하나가 애텀이에요. 애텀의 장점 뭐냐? 조건이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벌도 필요 없고 나이도 필요 없고 다른 거 있으면 그거 하세요. 지금이라도 서른도씨 같이 작사곡을 잘할 수 있다 그럼 그거 하세요. 난 재능이 있다 그럼 그거 하시면 돼요. 가수 나가서는 미스 트로트에 나가서 내가 1등 할 수 있다 그럼 그거 나가세요, 지금. 예. 예? 저도 애텀이 없어서 거기 나갔을지도 몰라. 트로트에 나갔을지. 임영웅이랑 한번 붙어보는 거지, 제가. 예. 배우를 하면 되죠, 배우를. 해서 현빈이나 이런 같이 성공하면 되죠. 근데 그런 일들은 재능이 있어야 되잖아요. 건물 있으면 되는데 건물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보통 사람들이요 굉장히 생각해보면 막막해요. 부자가 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옛날에 막막했죠. 한때는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부자가 못 될까? 이유를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재수가 없나 보다. 운이 없나 보다. 운도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능력이 안 되나 보다. 대부분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 능력이라는 게 이제 IQ라든지 이런 지능이잖아요. 그런데 그 생물학자들이나 그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한테 희망적인 소식이에요. 1억까지는 지능이 좌우를 해요. 1억까지는. 1억은. 그러니까 머리가 좋으면 수입이 계속 늘어나요. 근데 그게 1억까지예요. 1억. 1억. 어. 그러면 부자가 되려면 2억, 3억을 벌어야 돼. 그 이상은 뭐가 필요하냐? 지능은 아무 관계 없대요. 1억이 넘으면 지능은 그다음부터는 IQ가 별 상관이 없어요. IQ가 진짜 너무 좋아서 일론 머스크다 그러면 천재죠. 천재 일론 머스크는. 천재는 얘기가 달라져요. 근데 천재도 일론 머스크 같은 천재는 돈을 많이 벌지만 이상한 천재도 많아요. 이상한 천재들도 많죠. 머리가 좋은데 이상해 사람이. 약간 또라이 같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 돈과 관계없죠. 그래서 이 지능이 일반적인 지능이 높아져서 IQ가 뭐 130, 140이다. 거기까지는 1억 정도는 그게 좌우를 한대요. 너무 지능이 낮으면 확실히 수입이 낮다는 거예요. 그런데 1억이 넘어서 2억, 3억, 4억을 벌어서 부자가 되려면 일단 지능이 관계없고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끈기가 필요한데 끈기인데 그 앞에 단어가 있어요. 무식할 정도의 끈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식할 정도의 끈기. 부자들이 대부분 무식할 정도의 끈기가 있대. 돈을 모으는 것도 무식할 정도로 모으고 뭐 일을 해도 무식할 정도의 끈기가 있는 사람이 많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자들의 공통점이 그거래요. 애터미는 뭐가 필요해요? 무식할 정도의 끈기가 필요해요. 마음에 안 드세요? 무식할 정도가? 그러니까 뭐 그냥 말이 무식하다는 거지. 아주 뭐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악착같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악착같이 계속 여러분이. 근데 여러분이 하루에 애터미 사업을 몇 시간 하냐? 제가 볼 때는 9 to 5 하면 100% 성공합니다. 9 to 5 하면. 9시부터 5시까지 직장 생활하듯이 하면 100% 성공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요. 보통 어떻게 하느냐? 오늘 소비자 한 명 만났어. 그래서 화장품 한 세트 쓴대. 그러면 이제 기분이 좋아졌어. 기분 좋았어. 집에 가자. 그래서 집에서 오늘 화장품 한 세트 소비자 하나 만들었는데 좋았어. 집에 가는 거예요. 예. 그 다음날 반품이 또 와서 반품이야. 반품 안 돼. 오늘 안 되는 날이구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9시부터 5시까지 똑같이 하셔야 돼. 아까 그랬죠? 누구를 찾는 거라고요? 필요한 사람을 찾는. 필요한 사람. 필요한 사람. 그리고 가능하면 좀 사업을 하거나 제품을 쓸 수 있는 사람 하셔야 돼요. 너무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일은 좋지만 처음부터 너무 가난한 사람을 찾으면 여러분 힘들어요. 예. 그 제품을 다 대줘야 되고 막 이렇게 되면 안 돼. 예. 제가 보니까 보통 중산층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서민층한테 알려요. 좀 만만해 보이잖아. 만만해 보여. 서민층한테 알려요. 자기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 조건이. 사람이 아니고 조건이. 그 다음에 서민층은 누구한테 알려요? 빈민층한테 가서 알려요. 더 가난한 사람을 찾아. 빈민층은 누구한테 가요? 서울역으로 가요. 왜? 노숙자를 만나게 해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예, 좀, 어, 제가 볼 때는 중산층 이상의 좀 여유가 있는 제품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희망적인 게 뭐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희망적이다. 뭐가 희망적이냐면, 애터미가 앞으로 향후 2, 3년 이내에 굉장히 커집니다. 사실 코로나 끝나고 나서 좀 답보 상태였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근데 왜 답보냐 이게 이제 서민층이 들어오다가 더 이상 이제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애터미가 성장하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서민층이 들어오는데 더 이상 이제 옛날같이 많이 안 들어오니까 이렇게 그냥 횡보하는 거죠. 예. 근데 다시 올라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중산층이 들어와야 돼요. 중산층이. 예. 만약에 중산층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내려가겠죠, 이게 그러면은. 골치 아파. 그러니까 반드시 중산층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옛날에 중산층들은 안 들어왔죠, 여기를. 잘 안 들어왔어요. 예. 왜? 그냥 뭐 직장 생활하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 중산층한테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요 향후 10년 이내 사이에 중산층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왜 무너졌냐면 우리나라 중산층이 대부분 40대, 50대, 60대인데 이 사람들이 다 퇴직을 해갖고 수입이 어떻게 했어요? 끊어졌어요. 줄어들었어요. 지금. 요즘에 제가 다니는 은행은 43살에 희망퇴직을 시켜요. 43살에. 애가 초등학생이야. 결혼도 늦게 해갖고. 나가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1억씩 연봉을 받다 나오면 얼마 버냐? 많이 벌어야 2, 3천이고 아주 많이 벌어 3, 4천이에요. 보통은 60대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한 달에 100몇십만 원밖에 못 벌어. 이분들 중산층이죠. 옛날에 다 대기업체 임원도 하고 뭐 은행 지점장도 하고 했는데 제 친구들도 제 지인들도 지점장하고 임원 했던 사람들이 지금 한 달에 150만 원을 못 벌어요. 일은 하죠. 예. 그러니까 돈이 이제 어떻게 돼요? 있는 거를 까먹다가 다 까먹었어 이제. 퇴직금 받았던 것도 다 썼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버는 돈도 적고. 그럼 집을 팔아야 돼. 그렇게 되겠죠? 예. 마지막 보루예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집이란 건 마지막 보루예요. 이걸 판다는 건 이제 끔찍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분들이 옛날 같으면은 애텀이 들어보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예, 옛날에 연봉 1억씩 받을 때는 저는 좀 이상한 약간 또라이 기질 있는 사람이에요. 1억 받을 때도 애텀이라서 좀 또라이 같은 기질이고 일반적인 사람들 1억 정도 받으면 안 해요, 이거를. 안 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수입이 2, 3천이 됐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자영업? 자영업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지금 40대, 50대, 60대들이 우리나라 주축, 소비자 주축이었어요. 과거에. 10년 전까지. 이 사람들이 다 은퇴했어. 수입이 없어. 돈을 못 써요. 그러면 20, 30대가 이거를 메꿔줘야 되는데 20, 30대는 인구가 40, 50, 60대의 반밖에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소비자가 반으로 줄은 거예요. 그러니 대한민국 자영업의 600만 개의 자영업 중에서 300만 개는 앞으로 10년 이내에 문 닫습니다. 이건 틀림없어요. 예. 지금 대학교도 계속해서 줄고 있죠. 폐교, 폐과. 고등학교도 줄어요. 예. 대학교가 다 문 닫으면 그 교수는 어디로 가요? 다 실업자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애기를 안 낳아서. 애를 안 낳아서. 그럼 이 난관을 돌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지금부터 난다고 해서 이게 회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미 벌써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자영업은 더 안 됩니다, 이제. 더 안 돼요. 예. 그리고 직장을 다시 이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직장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웬만한 일 가지고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한 3년에서 500만 원을 번다. 애텀이 와서 500만 원 번다. 이게 몇 명이 와서 그렇게 벌잖아요. 그럼 소문이 나서 그다음부터 엄청 몰려와요. 원래 유행이라는 게 있어요. 유행. 사람은 우르르 몰려댕겨요. 몰려댕겨.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2, 3년 내에 애터미의 과거 중산층이었던 분들, 지금 이제 약간 중산층이지만 어려운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런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전에 중산층이었다가 지금 퇴직한 그 은퇴한 분들이 2,500만 명이에요. 대한민국에. 2,500만. 엄청 많죠? 2,500만의 사람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예. 제가 다니는 은행에도 보면요. 수많은 제 선배나 후배들 다 똑같아요, 지금. 일이 없어요, 전부. 예. 그래서 대한민국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 중산층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큰 관건입니다. 이 사회적인 불안 세력으로 남을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근데 이 사람들을 다 어떤 직장을 수용하려면 삼성전자 같은 게 여러 개 나와야 되는데 있는 삼성전자 하나 외에 또 나오기는 쉽지 않아요, 지금. 하도 미국 회사, 중국 회사들이 지금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국가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이 뭐 누가 그걸 해결해 줬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을 신경 쓸 게 아니고 나는 누구를 신경 써야 돼요? 나만 신경 쓰면 돼, 나만. 내가 문제야,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애터미를 만났다는 것은 이게 지금 여기서 보내는 시간은 다 100%의 미래를 위한 시간입니다. 현재를 위한 시간이 아니고 미래를 위한 시간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의 시간 중에서 상당 부분을 미래를 위한 시간으로 저축을 하셔야 돼요. 이 시간이 절대로 헛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작년도 열심히 일하셨지만은 뭐 성과가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다 미래를 위한 저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지금 있는 시간을 이렇게 일할 수 있을 때 미래를 위한 시간을 저축을 해놔야지 여러분 노후가 편한 거지. 있는 시간을 현재로 해서 다 써버리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이 들어서 너무너무 피곤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예. 그렇죠. 그런 하시고 여러분이 이제 애터미를 정말 본격적으로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센터 강의가 아니고 이 센터 강의도 여러분이 들으시면 좋지만 진짜 여러분이 가보셔야 될 게 뭐냐면 회사에서 하는 세미나와 석세스 아카데미라는 대규모 어떤 그런 세미나와 석세스 아카데미 같은 대규모 이런 행사를 가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면은 몇천 명씩 오죠. 몇천 명씩 오는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사업이 엄청 큰 사업이구나. 빅 비즈니스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볼 때는 100명, 50명 이건 뭐 동네 무슨 사업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그 석세스 같으면 전 세계에서 2만 명 이상이 참석하죠. 그러면 이게 갑자기 큰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그렇게 작은 일이 아니고 굉장히 큰 일이구나. 어찌 보면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보다 더 큰 일일 수 있어요, 이게. 그렇죠.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알아보시고 한 3개월 정도를 충분히 알아보신 다음에 주변 사람한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이 바로 가셔서 야, 내가 오늘 애템이 들어봤는데 괜찮다. 너 한번 알아볼래?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답변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상대방이. 쟤는 뭘 알아보고 잘 알지도 못하는 어설프게 와서 얘기를 하네. 신뢰감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3개월 정도 충분히 알아보시고 여러분이 그 다음에 직접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런 강의나 세미나 석세스에 그 사람을 안내하는 게 쉬워요. 절대로 내가 직접 모든 걸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회사하는 행사나 강의를 통해서 사람들을 안내하는 게 여러분이 사업을 쉽게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가서 막 떠들어봐요. 그래봐야 상대방이 볼 때는 이상한데 어디 빠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좀 조심하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절대 어려운 사업이 아니다. 어려운 사업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2026년이 이제 맞이해서 여러분 정말 올해 여러분이 원하시는 일이 잘 이루어지시고 또 애터미 사업도 새로 알아보시는 분이나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도 다 애터미 사업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예, 고맙습니다.